저도 여러분 예전에 이제 LG에드라는 곳에서 광고 계기를 하고 또 디자인에서도 근무하고 저는 이제 그 리서치 회사에서도 근무를 해봐서 이제 통계나 이런 걸 해봤는데 뭐 근무를 해보면 남는 건 여러분 어떤 느낌이죠. 그죠? 어떤 느낌이지 어떤 뭐라고 할까? 어떤 비법은 아니에요. 어떤 비법. 누군가 여러분이 그러니까 결국 잘하는 사람, 못하는 사람 정보 분석과 정보 탐색에 대한 여러분 오류를 좀 잡아드리면 정보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여러분 의사결정은 힘들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은 정보의 양이 많을까요? 그렇지 않아요. 오히려 정보의 양이 작아요. 여러분 만약 여러분 제가 한번 퀴즈를 내볼게요. 이건 지금 아까 한 30분 전에 있었던 일인데 제가 아들이 있거든요. 4살 밖에 아들이 있는데 전화가 왔어요. 전화가 왔는데 밖에 놀러 나갔는데 애가 토를 했대. 자, 얘가 왜 토를 했을까요? 여러분 제가 알고 있는 정보는 토를 한 거죠. 자, 어저께까지만 해도 뭐예요? 저희 아들은 토를 안 하고 되게 건강했어요. 근데 토를 했대요. 자, 우리가 뭘 여기서 추론해 볼 수 있죠? 그죠, 밥. 그죠, 밥을 잘못 먹었다. 우리가 이제 오늘 배울 가설이라는 거거든요. 두 번째. 그거 되게 쉬운 거예요. 왜냐면 지금 이슈가 바이러스가 있죠. 근데 그거는 내가 제거했어요. 왜냐면 우리 아이는 예방을 했거든요. 근데 예방을 했다고 안 걸리는 건 아니에요. 일단 어떤 감기에 의한 증상일 수도 있죠. 여러분 아시겠지만 증상이 나온 거잖아요. 그렇죠? 증상이. 여러분 간암이 왜 무서운지 아시죠? 증상이 없다고요. 증상이. 증상이 나오면 뭐죠? 늦은 거죠. 그렇죠? 자, 바이러스, 그다음 밥 또요. 근데 밥이 문제라는 게 약간 상했다? 뭐 반찬이 상했다? 근데 겨울이잖아. 근데 상한 걸 떠나서 자기하고 안 맞는 거 먹어도 이렇게 토하잖아요. 오케이, 그런 것 때문에 토했다. 또요. 식중독이 유행이다. 또요.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우리가 언제나 정보조사할 때 나오는 건 단서잖아요. piece of information이지 full information이 나오는 건 아니죠. full information이 나온다라는 건 여러분 사기예요. 그러잖아요. 그렇죠? 모든 정보가 다 나올 수가 없거든요. 또요? 3개밖에 없어요. 우리 4개밖에 없어요. 그냥 얘가 토하고 싶어서는 수도 있잖아. 왜요? 관심 받고 싶어서. 엄마가 여기서 관심 안 주니까 뭐예요? 토를 하고 싶었나 보지. 5번째. 또요? 그렇죠. 밥을 너무 많이 먹었어요. 나는 여기에 되게 치중해요. 네. 왜냐면 여러분은 모르는 정보가 하나 있었죠. 우리 아이가 좀 식탐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밖에 나가보면 다들 그래요. 형제가 많은 것 같아. 우리 아들 하나거든요. 밥 먹는 거 보면 형제가 많아요? 그러고 꼭 물어보더라고요. 하나밖에 없는데 밥을 많이 먹어서 뭐요? 오버랩 한 거다. 또요? 우리 와이프가 우리 애를 안을 때 배를 눌렀을 수도 있죠. 애들은 배를 잘못 누르면 밥 먹고 조금 얼마 안 됐을 때 안아준다고 이렇게 안았을 때 뭐예요? 배를 누르면 나오기도 하거든요. 자, 모든 정보가 있죠. 이게 다 가설이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제가 우리 와이프가 토를 했다고 나한테 전화를 했어요. 왜 전화했을까요? 여러분 여기서 전화를 했다라는 거 정보죠. 그러면 토를 했다? 전화를 했다. 그럼 우리가 여러분 뭘 하나 또 알 수가 있죠? 급하다? 병원에 갔다? 아니면 책임을 갖고 싶지 않다?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 사이에 매개 변수라는 게 있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추론이 되는 게 있죠. 우리 와이프와 나와의 또 관계를 알아야죠. 애에 대한 주도권이나 여러 가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나온 건 원피스라밖에 없다고요. 이건 나머지 다 상상력이거든. 분석이라는 건 여러분 정보가 나온 걸 가지고 우리가 조사하는 거고 나오기 전에 증상을 가지고 얘기하는 건 추론이죠. 근데 여러분 결론적으로 제가 우리 와이프한테 얘기한 건 하나라고요. 좀 더 지켜보자.
오케이? 그리고 이제 제가 얘기해 준 건 딱 하나였어요. 손을 만져봐. 손이 따뜻하면 뭐야? 일단 괜찮아. 근데 손이 차면 뭐야? 병원 가자. 근데 아직 모르니까 뭐야? 하루 이틀 기다려보자. 뭘 기다려봐요? 그렇죠. 증상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보자라는 거잖아요. 여러분, 가장 어려운 그 질문이 이거죠. 이 사업이 될까요? 그죠? 이 사업이 될까요? 여러분, 이건 정보를 접근하는 방법이 틀린 거죠. 이 사업이 될까요? 이건 약간 운명적인 거죠. 될까요? 그죠? 여러분, 어떻게 물어보면 정보 수집을 조금 더 잘할 수 있죠? 자, 여러분, 물어보는 사람의 의도가 뭐냐, 이거죠. 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안 하려고 물어보는 거예요? 하려고 물어보는 거죠. 그럼 어떻게 물어봐야 정보가 좀 더 디테일이 나오죠? 어떻게 해야 성공을? 그죠? 어떻게 하면 될까요? 방법에 대한 나오겠죠? 조금 다르게 물어보면요. 제가 이거를 개인 회사로 하는 게 좋을까요? 법인체로 하는 게 좋을까요? 이러면 여러분 또 다른 정보가 나오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정보 조사할 때 얼마만큼 처음에 많이 가다듬어 놨느냐에 따라서 정보의 양이 결정 날 거 아니에요. 근데 제일 중요한 건 될까요? 물어봤는데 이 사람이 안 하려고 물어보진 않겠죠. 그렇죠? 안 하려고 했으면 뭐예요? 정보 조사 자체가 들어갈 필요가 없으니까. 자, 여러분이 헷갈려하는 것 중에 하나가 첫째, 뭐라고 했죠? 많이 알면 많이 할수록 뭐예요? 의사결정은 어려워진다. 자, 여러분, 대부분 대박난 사람들 있죠? 성공해서 대박난 사람들은 여러분, 다 어떤 정보를 기반해서 사업을 짠 거였을까요? 핵심 정보? 알짜배기 정보? 여러분, 저는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오늘 첫날이 제일 중요해요. 그들이 알고 기반으로 한 정보는 비공개 정보. 오케이. 일단, 여러분, 많이들 모르는 정보. 그죠? 이건 정보, 절대 네이버에서 안 나와요. 그죠? 절대, 이런 정보는 어디서 나오죠? 사람들 사이에서 나와요. 그럼 이 사람이 정보력을 많이 갖고 있는 건 인터넷 조사를 잘하고 뭘 잘하는 게 아니라 뭐가 좋은 거죠? 인맥이 좋은 거죠. 그렇죠? 인맥이 좋다라는 건 또 다른 말로 뭐죠? 이 사람이 사교력이 넓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마당발이라고 한다. 마당발. 그죠? 일단은 이 사람이 사교력이 되게 좋은 거지 막 정보를 보고 막 이건 아니라는 거죠. 실제로 여러분 정보 이전을 뭐라고 해요? 첩보라고 하거든. 근데 여러분 이거는 아무나 쓸 수가 없는 정보예요. 왜요? 이거 되게 대단한 용기가 있어야 된다고. 왜요? 사람들은 여러분 언제나 조금 더 검증받고 확인받고 싶어 하거든요. 그러면 그럴수록 여러분 왜 성공을 못하죠? 그 정보의 문제가 아니라 다 알아버렸다고. 그죠? 이거는 여러분 정보가 알았느냐 몰랐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이건 경쟁의 문제죠. 그죠? 여러분 얘가 2% 안에 들었다라는 건 뭐예요? 나머지 98%가 있다라는 얘기 아니에요. 그죠? 그럼 98%는 무슨 정보를 봤을까요? 여러분 대부분 성공한 사람들은 상위 2% 하위 2%의 문제야. 그러니까 한마디로 저는 이렇게 말해요. 완전히 비공개된 정보 아니면 뭐야? 오류 정보라고요. 그 정보 자체가 오류란 말이야. 그러니까 모르고 한 거야. 모르고.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뭐야? 쪽박이 날 수가 있어요. 오케이? 쪽박이 나가지고 왜 안 되고 일단 대박이 날 수 있는데 여기서 왜 대박이 나죠? 정보가 맞았기 때문에 아니라 아무도 안 했기 때문이야. 대부분 여러분 대박집의 비밀이나 이런 거 가보자. 뭐 특징이 하나 있어요. 되게 오래됐어. 그죠? 되게 오래된 경우에 있다고요. 여러분, 최근 1, 2년 안에 대박난 블랙스미스 이런 거 있죠. 이런 가게 보면, 그건 여러분 정보를 잘 본 게 아니라 뭐야? 정보력이 좋은 게 아니라, 그건 자본력이죠. 그죠? 여러분, 어디를 가도, 저기 가보면은, 여기 마포에도 저기 가보면은, 마포, 마포 껍데기라 있거든요? 근데 여기에 여러분 도축업이 있고 뭐가 이게 아니라 뭐야? 이런 사람들은 여러분 제일 먼저 시작했다니까? 왜요? 정보력이 좋은 게 아니라 뭐야? 이것밖에 할 게 없어서. 그리고 얘가 잘 된다라는 거를 가지고 얘가 잘 된다고 하니까 옆집이 붙은 거 아니야? 그죠? 옆집 붙고 옆집 붙어서 뭐가 생겨나죠?
그래서 무슨 골목이라는 게 생각나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대부분 첫 번째, 정보의 양이 많으면 많을수록 뭐야? 우린 평범해지거나 아니면 분석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기보다는 고민을 하죠. 남자가 많으면 많을수록 여러분 뭐야? 어떤 남자가 좋은 남자냐, 어떤 남자가 싫은 남자는 잘 모르잖아요. 여러분 제가 오늘 인터넷 보니까 남자들이 결혼 전에 평균 몇 명이랑 연애를 한다고 하는지 아세요? 4.7명. 여자는 4.3명. 여러분 지금 잽싸게 생각하고 있죠? 나는 평균 이하인가? 평균 이상인가? 잽싸게. 근데 여러분 이 정보도 틀린 정보죠? 4.7이라면 모든 남자가 4.7은 아니라고. 누군가는 한 명이고 누군가는 뭐야? 258명일 수도 있는 거지. 평균은 편차를 얘기하는 건 아니라고. 그죠? 누군가는 평균을 끌어올렸고 누군가는 평균을 끌어내렸잖아. 그죠? 우리가 여러분 보면 뭐 가계소득 중산층이 얼마라는 건 여러분 뭐야? 다 그렇게 한다라는 건 아니죠. 누군가는 평균을 끌어올리고 누군가는 평균을 끌어내렸죠. 그죠?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 여러분 편차를 봐야지 뭐야? 평균을 보면 더 헷갈릴걸? 사회구조가 피라미드, 마름모라면 상관없겠지만 지금은 우리나라 사회구조가 어떻게 돼가죠? 시계 모래형으로 돼간다고 하죠. 이렇게 돼간다고 하잖아. 여러분 대부분 우리가 마케팅 조사하거나 뭐 할 땐 가운데를 조사하는 게 아니라 뭐요? 윗대가리를 조사한다고요. 그죠? 가운데는 여러분 조사하게 되면 뭐예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생겼다고 하지만 해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거든. 그죠? 첫째 오류, 정보의 양을 그러니까 여러분, 정보의 양을 결정을 해야죠. 내가 여러분, 그 남자랑 결혼하고 싶어. 그럼 어떤 정보가 많이 보일까요? 좋은 정보가 많이 보인단 말이야. 결혼하고 싶다라는 생각이 먼저 있으면. 그렇죠? 근데 그걸 여러분 객관적으로 가려면 어떻게 해보면 돼요? 다 봐야죠. 다 보면 여러분 헤어지게 되어 있다니까. 오케이? 그러니까 객관적으로 컨설턴트는 얘를 좋아하지 않죠. 그죠? 컨설턴트는 얘에 대한 어떤 정보를 파볼까요? 얘가 얘의 짝이 아니라는 정보를 찾는단 말이야. 그죠? 그럼 여러분 얘랑 결혼해야 되는 건 도출되는 거지 찾아내는 건 아니잖아. 여러분 찾아낸다라는 건 의도가 숨어 있는 거잖아. 그죠? 도출되는 거는 자연적으로 나온 거죠. 그래도 컨설턴트는 그렇게 안 봐요. 걔네들은 보는 게 뭐야? 뭐 학연, 학벌, 연봉, 이걸로만 보잖아요. 그래요? 얼마나 민접성이 있다, 뭐다, 이런 거는 여러분 은근히 정성정보라, 여러분 이건 뭐야? 지수화하기가 어렵거든. 우리가 알고 있는 대부분의 정보는 다 뭐야? 정성정보지, 양정보가 아니라는 거잖아. 왜 여러분 정성정보가 많은지 아시죠? 정량화하려면 돈이 엄청 들어. 그죠? 엄청 들고 뭐예요? 그 정량화하는 과정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예요? reliable, 얼마나 뭐예요? 신뢰도가 있느냐에 또 문제라고. 그러니까 뭐 경제연구소나 들어오든지 들어와서 뭐예요? 다 그걸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SWT 분석 같은 건 다 정성이에요, 정량이에요? 정성인 거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냥 쓰면 되는 거라고. 다 글로 나오는 거 정성이고, 이미지도 다 정성이니까. 그죠? 얼굴이, 여러분, 우리가 잘못 아는 게 얼굴이 이쁘면, 여자애들은 성공한다,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진짜 얼굴 이쁘면 근데 여러분 잘 보면, 얼굴 이쁜 거하고 성공하고는 차이가 없거든. 오프라 인플리도 그러지 않잖아? 그죠? 여러분, 이런 얘기 아세요? 얼굴이 이쁘면 여자가 성공 못한다? 여러분, 제가 이유를 대볼게요. 첫째, 얼굴이 이쁘면 왜 성공을 못하는지 아세요? 첫째, 성공할 필요가 없으니까. 얼굴이 이쁜 것만으로도 이미 성공이거든? 그 여자 자체에 대한 성공은 별로 없다 이거죠. 왜 성공한 애랑 결혼해서 이혼해버리면 되니까? 자, 두 번째. 그러니까 여러분 잘 보면 얼굴이 이쁜 애가 좋은 리더가 별로 없다고. 그러니까 이 상관관계는 별로 없다라는 거지. 여자의 얼굴과 어피어런스와 뭐예요? 여성의 그 성공은 은근히 우리가 고정관념으로는 있을 것 같지만 은근히 없다 이거죠. 케이스 바라도 힐러리도 없는 것 같고 박근혜가 그렇게 이쁜 것 같지도 않고 그죠? 또 뭐야? 오프라도 그렇게 이쁜 것 같지도 않고 여러분
제시카 알바 있잖아. 이번에 뭐 창업 있잖아. 그냥 여러분 걔는 이뻐가지고 그거 한 건 아니잖아. 이뻐가지고 한 거 아시나 또 여러분 여러 다른 요소를 봐야 될 거 아니에요. 두 번째 이유는 여러분 얼굴이 이쁘면 뭐가 많죠? 시기. 예를 들어 뭐라고 할까? 뒷얘기 있잖아요. 루머. 뭐라고 하죠 이거? 스캔들 같은 게 많단 말이야. 스캔들 같은 게. 오케이? 왜요? 이제 여러분 얼굴 조금만 이뻐봐. 그럼 남자 직원이랑 조금만 해도 뭐요? 그죠? 어디 모텔 앞에 카페에 가서 차 한잔 마시면 모텔 같다라는 얘기로 나온다니까? 근데 여러분 얼굴이 안 이쁘면요. 스캔들이 안 일어난다니까? 그러다 보면 여러분 뭐의 자유로움을 느껴요? 행동의 자유로움을 느낄 거 아니야. 그죠? 얼굴이 안 이쁘고, 그 다음 아까 뭐라고 했죠? 얼굴이 안 이쁘면 스캔들이 안 일어나니까 또, 뭐, 이렇게 적극적일 수도 있고, 세 번째, 그러다 보니까 또 더 열심히 살 거 아니야. 세 번째 이유는 또 뭐가 있을까요? 얼굴이 이쁜 애들이, 얼굴이 예쁜 여자들이 성공을 한다라는 고정관념을 깨는 근거들. 사례로 봤을 때도 꽤 나오고요. 두 번째, 스캔들에 대한 문제도 있을 거고요. 또 세 번째 뭐가 있을까요? 이런 것들이 여러분 우리가 갖고 있는 정보의 오류예요. 오케이? 여러분 세 번째 또 오류가 뭐냐면 여러분 우리 성공 사례 같은 거 많이 보잖아요. 그렇죠? 성공 사례도 정보 수집 분석에 상당한 오류죠. 왜요? 성공 분석은 여러분 반만 쓰여진 거잖아. 성공한 사람이 쓴 거잖아. 그렇죠? 성공한 사람이 자기를 조금 더 뭐야? 포장을 하려고 쓴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리고 또 이거에 문제가 있죠. 성공 사례 분석은 사후 분석이지 사전 예측은 아니잖아. 그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성공했다 그러면 대부분 사람들은 그 대표를 보면은 성공 요인이 뭐가 나와요? 리더십. 그죠? 뭐 아니면 열정. 금융하는 사람들이 보면 뭐가 나올까요? 뭐 자본을 어떻게 잘 썼고 뭐 하고 나오겠죠. 그죠? 루저의 입장. 그러면 이번에 전혀 다른 사람의 입장이 들어볼까요? 얘가 성공했다라는 거는 루저도 있다라는 거죠. 루저는 뭐라고 생각할까? 얘가 성공한 거. 운. 아니면요. 치사하다. 아니면 뭐야? 또 다른 요인이 있을 거 아니야. 근데 여러분 우리는 맨날 어디 가면 누군가의 성공 사례만 듣고 그 성공 사례를 자기의 어떤 역량에 연결하죠. 뭐는 전혀 무시하고 그 사람이 놓여 있는 상황, 시대적인 정보, 갖고 있는 역량, 이런 정보를 다 무시하죠. 왜 무시하죠? 어려워. 그죠? 이런 거 다 고려하면 뭐야? 어려우니까 여러분, 지금처럼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사람들은 의사결정을 어떻게 해요? 되게 단순하게 해요. 진짜, 왜요? 분석이 어려운 것도 있지만, 안 되니까. 그죠? 안 되니까 뭐예요? 저 언니 저렇게 했으니까 성공하니까 뭐예요? 나도 저 언니처럼 열심히 하면 성공하겠지? 근데 여러분 전혀 안 맞는 얘기죠. 그 언니는 1962년생, 너는 1982년생, 그럼 그 시대적 20년 차이는 뭘로 볼 건데요? 그 언니는 첫째, 나는 셋째, 이것도 차이도 봐야죠.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은근히 정보가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자기개발 시장이나 뭐 이런 거 있죠. 동기부여 시장은 점점 커지는 거예요. 왜요? It's easy. 그렇죠? 근데 한 3, 4일 정도 하다 보면 뭐가 나와요? 전혀 나랑 안 맞죠? 그럼 여기서 또 오류를 범하죠. 뭐라고요? 난 열정이 없나 봐. 이거 또 오류죠. 그죠? 그러면서 계속 뭐예요? 정보 에러가 계속 도는 거죠. 우리가 이 과정을 제가 개설한 이유는 뭐 정보를 어떻게 조율한다, 뭐 한다를 떠나서 뭐예요? 오류 정보가 뭐고, 그죠?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는 뭐냐. 여러분, 첫째로 신문을 읽을 때도 어떤 생각을 하면서 읽는 게 좋아요? 여러분, 지금은요, 정보를 몰라서가 아니라 정보가 많아서 문제죠. 맞죠? 근데 정보가 많아서가 문제가 아니라 또 뭐가 문제죠? 옳고 그르는 거. 그르다라는 건 뭐죠? 옳지 않다라는 거죠. 그죠? 옳다라는 건 뭐죠? 틀렸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옳다라는 건 전체 나누기 옳은 거는 빼기는 틀린 거잖아. 그죠? 근데 여러분 더 무서운 건 뭐예요? 기획된 정보가 더 많다라는 거예요.
오케이? 그러니까 사람들이 정보 분석하고 자기가 조사해서 분석하고 자기가 한 거를 선호하다 보니까 뭐야? 그 누구도 여러분에게 뭐야? 설득이라는 걸 안 하고 뭐야? 여러분이 원하는 정보를 출판해주고 깔아주고 그리고 여러분은 그 정보를 뭐야? 습득하고 그 정보를 얻고 나서 자기가 의사결정을 하자. 그리고 뭐야? 틀리게 되면 뭐에 의해서 틀렸다라고 생각도 안 드는 거예요. 이해되지? 그러니까 자기개발 강사들이 확 열정이고 막 얘기하면 그 사람이 말하는 정보대로 했는데 안 되죠. 그치? 근데 여러분 뭐야? 그거를 다시, 그러니까 실패 요인을 다 잘못 분석한다는 거죠. 예를 들어 뭐 이런 거죠. 제가 한번 얘기해 드리지만 뭐 전자상 거래가 뜰 거다? 앞으로 뜰 거다? 이 정보를 이니시스라는 업체와 맥샵이라는 업체에서 제일 얘기를 많이 한다고요. 맥샵이라는 업체는 홈쇼핑 그 플랫폼을 만드는 회사고, 오케이? 이니시스는 뭐예요? 결제 시스템을 만드는 회사고, 또 가비아도 이런 말도 많이 하고 교육센터까지 갖고 있어요. 창업교육센터까지. 가비아는 쇼핑몰을 하는 게 아니라 서버를 빌려주는 회사고, 그래서 정보를 보면 이 사람들이 뭐야? 정보를 노출한 양이 많겠죠? 앞으로 뭐야? 뭐 온라인 쇼핑몰이 늘어난다라는 거? 여러분, 온라인 홈쇼핑이 늘어난다라는 얘기는 시장이 커진다라는 얘기로도 이해가 되죠? 그러나 다른 말로는요. 경쟁사가 엄청 많아지고 있다라는 얘기로도 이해가 되는 거잖아. 그죠? 근데 사람들은 여러분 경쟁사가 많아진다라는 생각보다는 무슨 생각을 해요? 시장이 커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죠. 시장이 커지기 때문에 내가 들어가면 잘 되겠다고 생각하죠. 근데 경쟁사가 많아졌다라는 얘기는 무슨 생각이 먼저 들어요? 가격이 싸지 않으면 껴를 데가 없겠구나. 경쟁이 치열해지면 가격 경쟁이 제일 먼저 일어날 테니까. 그럼 나는 가격을 내릴 수 있느냐의 문제겠죠. 가격을 내리려면 두 개의 조건이 있어야죠. 뭐죠? 당연히 돈의 문제죠. 첫째, 대량 생산 시스템을 갖추던가 아니면요. 가격을 낮추려면 예비 자본이 되게 많던가. 그죠? 그 방법밖에 없죠. 근데 그런 건 고려 안 하죠. 근데 이런 거 다 하게 되면 뭐야? 그죠? 안 하는 거죠, 또. 그렇죠? 보세요. 시장이 커지고 있다라는 것도 이 정보를 내가 어떻게 받아들이느냐에 따라서 뭐야? 의사결정이 달라지죠. 맞죠? 자, 그래서 여러분이 정보 프로파일링이라는 건, 자, 한번 들어가 볼게요. 정보 프로파일. 자, 이 과정은 일단 오늘은 4주로 구성되죠. 오늘은 이제 가설사고에 대해서 얘기를 할 거예요. 가설. 이렇게. 가설사고라는 게 뭐냐? 가설이 뭐죠? 쉽게 말하면? 예상. 예상하고 가설은 좀 다르죠. 그죠? 예상, 가설. 차이가 뭘까요? 갑자기 설정하는 거. 그러니까 임의로 설정하는 거. 오케이. 임의로 설정하는 거. 가설. 가설이 있느냐? 가설이 없느냐? 여러분, 우리 사업 기획서 쓰는 게 아니에요. 사업 가설서를 쓰는 거잖아. 그죠? 이렇게 하면 이렇게 될 거다라는 거잖아. 근데 여러분, 여기서 또 오류가 있어요. 많은 사람들이 사업 계획서 쓸 때 많이들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뭐예요? 사업 아이템이겠죠. 근데 여러분 5억 이하의 사업에서 사업 아이템과 성공을 연결하지 않아요. 뭘 봐요? 사업을 하려는 그 사람을 본다고. 그러니까 똑같은 아이템이어도 뭐야? 그 사람이 되게 열정적이고 되게 뭔가 있죠. 그러면 한단 말이야. 왜냐면 여러분이 만약 사업을 입장 바꿔놓고 여러분이 투자자라면 진짜 유니크한 사업이라면 투자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오류를 보자고요. 우리가 선입관. 여러분 부자면 창의적이에요? 창의적이지 않아요? 부자들은 창의적이지 않아요. 왜 안 나요? 다 챙겨주니까. 맞아요. 또요. 여러분 이렇게 생각하면 되게 쉬운 거야. 그 사람이 부자가 됐다라는 건 첫째, 가설 또 해보자고요. 가설은 정답부터 내려놓고 검증해 나가는 거예요. 오케이? 정보를 조사해서 정보가 나오는 게 아니라 가설은 뭐예요? 그냥 이거겠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야. 오케이? 그리고 뭐예요? 이거겠다. 근데 이걸 해봐서 뭐예요? 아니냐 기냐를
검증하에 나는 거지, 분석을 하다 보면 답이 나오는 행위가 아니라는 거지. 아주 간단하게 생각하면. 그럼 여러분, 가설이 있다 없다라는 건 여러분, 뭘로 짐작을 잘하죠? 그러니까, 이 오빠가 나를 사랑한다, 안 한다. 여러분들 어차피 이 과정은 가설 아니야? 이 과정을 수강하려고, 그러니까 이게 뭐야? 괜찮을 것 같다, 이거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수강을 딱 들어봤더니 뭐야? 여러분, 이런 거 있어요. 나 첫 강의만 들어볼게요. 뭐 이런 분이 있거든요. 그것도 여러분 나 첫 강의만 잘해놔. 첫 강의만 막 열정적으로 하고 두 번째는 그냥 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맞잖아요, 여러분. 그죠? 샘플만 좋다고. 화장품 가게 가면 샘플이 더 좋아요, 본 제품보다. 그죠? 그런 얘기 아시죠? 자, 여러분. 가설이라는 거. 자, 정답부터 나와 있는데, 이건 여러분, 이게 좀, 감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이 분야에서. 그렇죠? 이 분야에서 오랫동안 하다 보면 머리에 뭐가 있어요? 이제 촉이라는 게 생겨난다라는 게 더듬이가 이렇게 일어난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면서 뭐예요? 그러니까, 분석을 오래 하면 감이 쌓아져요. 분석을 오래 하면 왜 감이 좋아져요? 쌓이잖아요. 그러니까 막 쌓이니까 하나를 알아. 이거 분석해서 될 문제가 아니구나. 이거 분석해서 하나도 안 맞히니까 뭐야? 나중에 몰라 하고 때려 맞힌다고. 근데 여러분 좋아지는 게 뭔지 아세요? 분석하는 시간에 얘는 때려 맞히니까 뭐야? 여러분 타임갭이라고 아세요? 오늘 분석했죠? 그리고 오늘 답을 맞았다 쳐요? 그리고 일주일에 하자. 그러면 틀려진 거야. 일주일 동안 바뀌었잖아. 그죠? 맞잖아. 오늘 본 환경하고 일주일의 환경하고는 똑같지가 않잖아. 그죠? 근데 옛날에는 먹혔지. 왜요? 옛날에 막 10년 주기로,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그런 게 있잖아. 뭐 에너지나 자동차, 뭐 큰 산업은 그렇게 해도 괜찮아. 근데 여러분, 이 주식 같은 거 하면 진짜 초단기 거래 있거든요? 이건 여러분 뭐야? 오전장하고 오후장하고 달라. 그죠? 여러분 그거 아세요? 내비게이션을 안 믿는 사람들의 특징이 뭔지 아시죠? 여기가 비어있다? 그러면 여기로 안 가잖아. 여기가 이제 막힐 거 아니야. 그죠? 왜요? 다 일로 올 테니까. 국도가 뚫렸습니다 하면 고속도로로 간다고. 근데 여러분 이것도 있죠. 나 같은 애가 많다면. 그냥 여러분들 헷갈리니까 뭐야? 그냥 막히면 운명이 계시거니.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렇죠? 근데 이거 할 시간에 걔네들은 뭐야? 그냥 해버린다고. 그리고 뭐야? 두세 번 정도 뭐야? 돌자. 그렇죠? 그때 여러분, 그래서 걔네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작게 시작하는 거 아니야. 그렇죠? 작게 시작해서 뭐야? 몸으로 익혀지는 거잖아요. 여러분, 이 과정 4주를 딱 끝나면 머리에 남는 게 아니라 머릿속이 다 몸으로 내려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생각한다의 반대말이 뭐야? 실행한다? 오케이? 또요. 그치, 느낀다라는 거야. 그렇죠? 우리 느낀 걸 생각하는 거잖아. 여러분, 제가 요새 우리 아들 보면 되게 웃겨요. 느끼긴 하죠? 우리 아들 4살이거든요? 느끼긴 하죠? 근데 말을 잘 못한다? 근데 이거 딱 보고, 우리 아들은 여러분, 다 매워. 오케이? 그러니까 우리 아들 아직 쓰다, 달다, 이런 걸 잘 모른다고. 우리 아들이, 매워! 하는 건 뭐죠? 맛 없다 예요. 그죠? 그리고 제가 우리 아들한테도 먹지 말라는 걸 뭐라고 할까요? 이거 매워! 하면 뭐예요? 안 먹어요. 우리 아들은 맥주도 맵고요. 그죠? 그다음 과자도 맵고요. 그죠? 이제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뭐예요? 이제 여러 가지 표현력이 생기겠죠? 이건 쓰다? 근데 여러분, 쓰다는 맛이 아니에요. 쓰다는 맛이죠? 매운 게 맛이 아니죠. 매운 건 여러분 혀의 통증이죠. 그죠? 정확히 말을 하면. 자,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 창의적이다라는 상관관계를 갖고 있잖아. 교차 분석이라고 하죠. 이제 가설사고라는 건 이런 거예요. 답부터 생각하는 건데 답이 나올 수 있도록 변수를 놓고 생각하는 거야. 이렇게? 성공하는 사람들은 창의력과 관계가 있다. 오케이? 그럼 여러분 여기서 조사하는 방법이 있죠. 창의적인 사람들을 보면서 뭐예요? 성공한 사람들을 보면은 여러분 성공한 사람들이 많을까요? 실패한 사람들이 많을 것 같아요.
여러분, 창의적인 사람들은 남 같지 않은 사람들이잖아. 실패한 사람들이 너무 많을까? 그럼 여러분, 상관관계가 있다, 없다. 근데 여러분, 대충 우리 책 보면 창의력과 성공은 상관관계가 있다고 생각하는 거잖아. 사례를 보면, 사례를 나오잖아. 맨날 그 직원들은 창의적이다, 뭐. 근데 제가 이렇게 보면 안 창의적이거든? 창의적이야. 전체와 부분의 비교를 조금 더 달리해보면 상부가 창의적이라고. 하부는 뭐야? 창의적일 수가 없더라고. 왜요? 일에 쩌들어 있거든. 원래 여러분 일에 쩌들어 있으면 창의력이 떨어져요. 창의력은 등 닦고 배부르면 창의적이야. 그게 바로 쓸데없는 생각하는 거잖아요. 그죠? 여러분, 창의적인 회사가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또 그 정보 분석 잘못해가지고 뭐 창의력 듣고 뭐 하는 거잖아요. 근데 여러분, 창의력은 또 자본력이랑 관계가 있거든. 아까 얘기한 것처럼. 그죠? 여러분, 돈 많이 번 사람들은 전 이렇게 봐요. 아까 2%를 봤다고 했죠. 에러 정보를 봤다고 했잖아. 여러분, 저도 창업한 지 12년 됐는데, 내가 만약 12년 뒤로 간다면 나 창업을 안 했을지도 몰라. 왜요? 이렇게 피곤한 거였으면 안 했을지도 모른다고요. 오케이? 여러분, 이런 정보 오류도 있어요. 진짜 성공한 사람들은 창업한 사람이 아니라 뭐야? 임원돼서 계열사로 나온 사람이야. 그 사람이 진짜 성공한 사람이야. 그렇게 생각 안 해요? 뭐하러 바닥에서 일구어 뛰어갖고 나오지. 여러분, 뭐하러 내가 저기 가서 프랜차이즈 열어가지고 1호점, 2호점 넘기냐고. 그죠? 한 10호점 갖고 와서 뭐요? 11호, 12호, 13호를 내가 만들면 되는 거 아니야. 그리고 뭐야? 열받게 하면 뭐야? 내가 갖고 있는 거 뭐야? 이름 바꿔버리는 거 아니야. 그래서 빠르다니까? 근데 그런 건 안 다뤄, 책에서요. 왜요? 이런 건 여러분, 일단, 그 프랜차이즈랑 여러 가지 법적 문제가 있을지도 모르고, 그죠? 이거, 출판사도 뭐예요? 이거 냈다가 괜히 뭐에 말리고 싶지 않단 말이야. 그러다 보니까 순정품을 원하지. 그죠? 그래서 여러분, 책을 볼 때도 뭐야? 잘 봐야 되고, 뉴스를 볼 때도 뭐야? 대부분 이렇게 생각하겠군. 그죠? 이런 정보가 많이 나온다면 뭐야? 지금 여러분 뉴스 다 보면은 부동산 가격 초반에 바닥 찍고 상저하고 뭐 이런 얘기하죠. 근데 그 정보원이 누구야? 뭐 부동산 협의회, 그죠? 뭐 국토 다 보면 그런 정보를 원하는 애들이야. 그래가지고 그거보다 더 중요한 정보가 뭐예요? 댓글 정보잖아. 댓글 애들이 더 정확하고 웃기지 말아라 이 새끼들아. 내 생각에는 몇 프로 떨어질 거다. 다 죽어야 된다. 막 댓글이 막 수도 없이 많이 붙잖아요. 그 정보가 뭐였죠? 더 중요한 정보인지도 모른다고요. 그죠? 옛날에는 그런 댓글을 못 썼잖아. 댓글도 좀 하도 그쵸. 시발단이 있고 뭐가 알바가 있다라고 하는데 여러분, 저는 그 정보를 보고 저는 솔직히 어떤 정보를 더 좋아하냐면요. 신문 볼 때 저는 연합뉴스를 더 봐요. 왜요? 나는 거기에 그 어떤 의도도 없는 팩트만 나와 있는 걸 보고 싶어. 근데 그 팩트도 뭐예요? 난 의심스럽거든. 그래서 정보 강의 오래 듣다 보면요. 세상에 믿을 게 하나도 없어. 왜요? 여러분, 신문도 다 뭐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정보를 뭐예요? 기획하고 가공하고 편집하지. 그죠? 거짓말 하는 건 아니야. 이거를 크게 보여주거나 이 부분을 안 보여주거나 이러는 거지 확 왜곡하진 않아. 그죠? 여러분 잘 보면은 이번에 인천에 GCV GCF인가? 그거 들어왔다고 하잖아요. 그죠? 이게 여러분 뭐랑 우리가 연결되어 있어요? 이명박 대통령이 어쩌고 저쩌고 했지만 우리가 알아야 될 정보가 있죠. 여러분, 그거 있잖아. 그걸 얻기 위해서 우리가 뭘 해줬냐는 알아야 되잖아. 그잖아. 근데 과연 그렇게 해서 들어오는 거하고 그렇게 해서 내준 거하고 차이가 많은데 내준 게 더 많다 하면 뭐예요? 이거 왜 갖고 왔냐라는 거죠. 그러면 또 이렇게 보면 이거는 경제적 문제가 아니죠. 정치적 문제로 또 이렇게 커지죠. 그러면 여러분 이쪽 사람들은 이렇게 보겠죠. 야, 들어왔는데 뭐야? 3년 사이에 제가 봤을 땐 3년 정도는 우리가 더 줬을 거야. 우리가 들어오는 거 대비 준 게 훨씬 많았을 거라고요. 근데 갖고 오려면 뭐예요? 당연히 장기적 효과로 짤 수밖에 없었을 거야. 그죠? 그리고 대부분의 그 효과는 정량적 효과가 아니라 정성적 효과랄 거라고.
뭐 예를 들어 뭐 국가의 레벨이 높아졌다 뭐 이런 거. 그렇죠? 그래서 뭐예요? 그랜드 파워가 좋아져서 한 100년 정도를 본다면 뭐 이런 식으로. 그게 여러분 일종의 프로파일링 하는 거거든. 그죠? 왜곡된 정보를, 아니, 왜곡됐다라기보다 뭐예요? 가공기획된 정보라는 거죠. 성공한 사람들은 저는 이렇게 봐요. 열심히 살다가요. 그냥 우연히 누구에 의해서건 아니면 자기의 그런 뭐에 의해서건 뭔가를 한 거야. 큰 성공을 할수록 큰 에러 정보를 봤다라고 밖에 못 봐요. 모두가 본 정보를 본다고 한다면 뭐예요? 평범한 결과가 나왔어야 될 테니까. 여러분 대부분 그래서 위로 올라가면 갈수록 소통력이 떨어진다고요. 그죠? 그리고 소통력이 떨어지는 건 나쁜 게 아니야. 여러분, 소통력이 떨어진다라는 건 에러 정보, 자기가 딱 삘 꼽히면 갖는 거 아니야. 그죠? 많은 사람에게 물어보고 뭐하고 하면 여러분 대부분 평범해지는 거 아니에요. 그죠? 대부분 이거죠. 제가 봤을 땐. 자기 생각은 있는데 많은 사람들에게 물어보는 이유는 뭐예요? 검증하려고. 맞아요. 또요. 기획 들어가지고 이제 무조건 판이구나. 네, 두 번째는 뭐야? 물어봤잖아요. 그죠? 물어봤잖아요. 근데 여전히 내 생각은 있다 이거죠. 물어봤으니까 우리의 생각이잖아요. 물어보지도 않고 나 혼자 하면 사람들이 여러분 제일 짜증나는 게 뭔지 아시죠? 회의할 때, 김대리 얘기해봐. 이대리 얘기해봐. 최대리 넌 됐어. 이러면 제일 기분 나쁜 거 아니야? 왜 나 건너뛰냐고. 나 수렴해보는 거잖아. 수렴을 해보는 거지. 걔가 말하는 대로 하라는 건 아니거든. 수렴의 과정을 거치라고 하지. 수렴을 해서 의사결정을 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그렇잖아요. 그죠? 여러분, 제가 봤을 때 성공한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성공한 거야. 운때가 맞았는지, 아니면 뭐가 맞았는지, 자기가 돌이켜 생각해보면 상당히 에러가 많이 나와. 왜요? 타임갭이 있거든. 그리고 알았어도 말을 못해. 왜요? 아니, 운이 좋았다,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 거잖아. 그냥 운이 좋았다라는 것보다 대부분 이렇게 풀어요. 그냥 하나님한테 축복을 받았다. 그게 더 나을거든. 운이 좋았다라는 건 여러분, 인과관계를 전혀 운이 좋았다라는 걸 또 이렇게 푸는 사람이 있죠, 정보로. 눈썹이 짙다. 사주가 좋아. 이름이 좋아. 여러분, 그래가지고 옛날에 그 박근혜 문재인이 된다고 했을 때, 그죠? 이러면 사주하거나 이름으로 푸는 것, 그런 것도 막 종편방송에 많이 나왔어요. 종편방송에 왜요? 분량도 나오고, 그리고 재밌잖아. 그렇죠? 그래서 내가 옛날에 종편방송 봤더니 어떤 이름으로 하는 철학자가 있는데, 앵커가 이렇게 물어보더라고. 이름으로 봤을 때 누가 될 것 같냐고. 하여튼 이 사람이 되게 난해하게 말을 하더라고요. 아직 12월 19일 전이거든. 그렇잖아. 근데 그 사람이, 대담한 사람이더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이름으로 부활을 하면 박근혜 씨가 될 거래. 근데 다시 한번 얘기하더라고. 이름으로 봤을 때. 그렇죠? 이름으로 봤을 때. 거기서 오보를 하지 말라는 거죠. 뭘 달지 말아라는 거야. 오케이? 근데 여러분, 그게 근거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믿는 사람에게. 믿는 사람에게 근거가 있다니까. 믿지 않는 사람에겐 뭐예요? 전혀 근거가 없는 얘기고. 성공한 사람들은 그냥 우연히 성공한 거야. 성공 한 번 했죠? 그죠? 그러다 보면 여러분 우연히 성공했잖아? 그리고 나중에 뒤를 이렇게 보는 거 아니에요. 그럼 뭐 여러 가지 요인은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 나오겠죠? 근데 또 성공할 수 있을까? 또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여러분, 3번까지는 그래. 네가 될 수도 있어요. 근데 언제나 한 번은 똥 밟는다고요. 그죠? 언제 한 번 똥 제대로 밟아. 똥 밟으면 뭐야? 3번 성공한 거 다로 뭐야? 그대로 말아먹어요. 왜요? 1000번 성공했죠. 그러면 이렇게 해서 사람이 겸손하다고. 그냥 우연 같아. 운이 좋았던 것 같고 직원들이 애쓴 것 같아. 2번 성공하면 왠지 나에게 뭔가 있는 것 같아. 나는 운이 좋아. 3번째는 나는 거의 신과 같아요. 왜요? 내가 건드는 건 안 됐다가도 뭐야? 되는 경향이 있어요. 이때부터 뭐야? 모든 건 단조로워하죠.
그러면서 여러분 대표가 교주가 되어가는 경우도 있다고요. 맞는 얘기예요, 여러분. 그다가 여러분 내가 맞는다고 해서 딱 했죠. 근데 틀렸죠. 그럼 어떤 일이 일어나요? 그래 여러분 성공할수록 주관적 사고가 많은 거야. 틀렸죠. 그럼 잽싸게 객관적으로 보는 게 아니라 뭐야? 이럴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럼 뭐야? 무리하게 해요. 그다가 와르르 먹었죠. 그럼 뭐야? 이제 밑바닥 가는 거지. 그죠? 근데 여러분 이 사람은 여러분 다시 올라갈까? 올라가면 차근차근 올라갈까? 한 방에 올라갈 거야. 한 방에 왜 올라가요? 운이 좋아서가 아니라 얘 목표 지점은 여러분 아세요? 고혈압으로 쓰러지자. 그럼 회복률이 많아야 80이래요. 오케이? 많아야 80이래요. 그럼 여러분 고혈압으로 이렇게 넘어갔어? 그러면 옛날부터 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과 고혈압으로 넘어가서 80% 정도만 하고 20% 장애가 있자. 어떤 사람이 더 만족도가 행복감이 좋을 것 같아요? 원래부터 장애인 사람이 행복감이 좋다고. 왜요? 그는 이렇게 다리를 이렇게 저는 게 100이란 말이야. 그죠? 근데 이 사람의 100은 뭐예요? 정상이란 말이야. 정상과 지금 80% 가동이잖아. 그걸 비교하니까 뭐야? 불행이라고 느끼는 거라고. 그래서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꼭 치료하는 게 뭐야? 심리치료라고. 심리치료가 뭔지 아세요? 80을 100으로 맞추기.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 사람이 팍 실패했죠? 그럼 이 사람은 여러분 왜 차근차근 성공하는 거 생각 안 할 거예요? 여러분 얘 100은 과거라니까? 그러다 보니까 뭐를 해요? 무리하게 뭔가를 한다고. 그래서 그러니까 무리하게 뭐를 하자. 근데 왜 이렇게 무리하게 하는 게 100이 여기 있어서고 또 두 번째 이유가 뭐야? 여러분 더 밑바닥으로 갈 것도 없잖아. 그렇죠? 그러다 보니까 과감해지는 건데 우연히 맞으면 올라가. 또 오케이? 그리고 만약 안 맞으면 사라지는 거야. 여러분 이 사람들이 어디로 사라져요? 숲으로. 이런 분들이 자연인이 되는 거라니까? 이런 분들이 자연인 돼서 거기서 뭐야? 돈으로 얻을 수 없는 거에 만족을 느껴. 가끔 그런 거 있잖아. 난 자연인이다 해서 뭐예요? 그냥 막 하고 뭐예요? 돈 많이 아니면 갑자기 종교에 심취하기도 해. 왜요? 뭐 이렇게 한다고요? 막 제가 한 200억 있어요. 근데 난 땡전 한 푼도 없죠. 근데 나는 뭐가 있어요? 구원이 있다고. 그래서 이렇게 말한다고요. 너 얼마 있어요? 200억이야. 100년도 못 사는 것들이. 하면서 뭐야? 역시 여전히 내가 이기는 거죠. 왜요? 판을 바꿨거든. 이해되지? 그런 사람들 여러분 주변에 많을걸요? 은근히. 오케이? 여러분 은근히 보면 서울역에 가서 아무것도 없는 사람들 있잖아. 이런 사람들 보면 은근히 당당하다? 이게 위축되어 있는 게 아니라 뭐야? 당당함을 뛰어넘어 공격적이라고. 근데 이런 사람들이 한번 자빠지다가 한번 딱 올라왔죠? 그럼 어떻게 돼요? 이때 뭘 배웠어요? 이거 하나 배운다니까? 이거 그냥 운이었어. 오케이? 그때부터 여러분, 혁신과 창의를 쓰질 않아. 오직 돈 먹고 돈 먹기를 해요. 여러분, 어저께 제가 오늘 요새 뉴스 보셨어요? 금융과세 하니까 지금 12조가 옮겨갔다고 하잖아. 4천만 원에 2천만 원으로 내려갔다고. 어저께 제가 뉴스를 보니까요. 한번 맞춰보세요. 우리나라에서 금융 이자 놀이로 1년에, 월인가? 년인가? 그 기억이 안 나는데, 1년에 3억인가 4억 이자로 버는 사람이 몇 명일 것 같아요? 3,800명인가래요. 예, 3,800명이 뭐야? 이자로 3, 4억을 그냥 번대. 진짜 많죠? 그렇죠? 여러분이 그러니까 여러분 또 이제 자기 버는 거랑, 나는 맨날 문자로 오면 380원이 붙었답니다. 뭐, 이렇게 오는데, 저 새끼는 도대체 뭐야? 뭐,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겠지만. 근데 그 사람들이 뭐야? 꽝 자빠지는 순간 뭐야? 하나를 배우자. 야, 이거? 돈 먹고 돈 먹게 하는 거다. 그래서 뭐야? 어디다 투자를 많이 해요? 금융자산에서 되게 보수적으로. 오케이? 또요. 자원이나 실물 중에서 최고가 어디야? 땅, 건물, 임대 이런 걸로는 돌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막 게임, IT 이건 개나 줘버려 이러자.
왜 망하면 폐지도 없는 거. 그럼 여기서 우리 또 정보 하나 이상한 거 있죠. 제가 아까 이 얘기는 우연히 맞았다가 성공해가지고 한번 자빠지고 올라온 사람들이라고 했잖아. 아, 물론 한번 자빠지고 다시 도전하고 자빠지고 이런 사람도 있어요. 있어. 없어요. 근데 이건 진짜 0.01%라고. 0.01%를 뭐예요? 이거를 거기다 그 케이스에 나를 맞추는 건 정말 무모한 생각이거든. 그렇죠? 그리고 걔네들은 또 정보 조사해보면 대부분 회사체가 법인체고 개인 사업체가 아니라고 이런 사람들은. 스티브 잡스가 이런 사람으로 많이 얘기하죠. 스티브 잡스는 애플이 개인 회사가 아니라 법인이라고요. 그래서 한때 쫓겨도 났죠.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고 싶은 정보 하나 있죠. 그럼 한 번도 실패 안 한 날 때부터 부자는 뭐예요? 이 질문이 나올 수 있잖아. 얘는 실패해가지고, 아이고, 나 놀래가지고 이렇게 됐다고 쳐요? 그럼 한 번도 안 실패한 애는 뭐야? 그러니까 얘는 돈이 엄청 많았는데 되게 보수적이라고요. 공격적일 필요가 없지, 그 사람. 그래서 뭐 공격적일 필요가 없겠지만 공격적인 애들도 있잖아. 물론 원래 날 때부터 날라리가 있어. 그죠? 돈 많으니까 뭐 외제차나 타고 그러면 실제적으로 부자들을 공부를 해보면은요, 돈 쓰고 날라리짓 하는 애들을 그냥 이렇게 지원해주는 아빠도 있어요. 왜요? 그냥 차 바꾸고 날라리짓 하라고. 왜요? 괜히 사업하겠다고 들어먹는 게 더 크단 말이야. 그래서 집 사주고 뭐 하면서 뭐요? 그냥 저기 해외에 가서 날라리짓 하고 살라고. 괜히 아빠가 이뻐서가 아니에요. 날라리짓을 할 수밖에 없다고. 그러니까 날라리짓을 그냥 하라는 거죠. 그냥 여자 밝히고 외제차 타고 하면 얘는 뭐 한 4, 5억 들어. 오케이? 한 연 4, 5억 든다고 얘가 날라리짓 하는데. 그러면 4, 5억이 싸다고 얘가 갑자기 뭐야? 아버지 저 사업학회 해서 여러분 하면 막 회사를 여러분 뭐야? 풍지박산만 드러날 수도 있거든. 맞잖아요. 또요. 근데 여러분 어그레시브한 애도 있잖아. 이런 애들은 또 우리가 이제 로직 트리에서 배우자. 이렇게 나눈다고. 첫째 뭐예요? 아빠가 늙을 때까지 안 놔줘. 그 케이스가 이재용 사장이야. 이건희 회장이 아직도 뭐예요? 안 놔준다고. 의사결정을 뭐야? 내가 하는 거야, 아직도. 언제까지? 얘가 보수적이 될 때까지. 그쵸? 철들던 때라는 게 보수적이 됐다라는 거야. 사람은요, 나이가 들면 들수록 지켜야 될 게 많아지거든. 그쵸? 또 두 번째요. 철저한 교육을 해요. 어렸을 때부터 보수교육을 한다고. 보수교육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부자들이 제일 먼저 받는 교육은 돈을 지키는 교육이야. 여러분은 돈을 많이 버는 방법을 많이 배웠죠? 없으니까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쳐 준 거야. 오케이? 근데 돈이 많은 사람들은 돈을 버는 방법을 안 가르쳐 준다고. 돈을 지키는 방법을 가르쳐 주고, 돈을 버는 방법을 가르쳐 줘요. 어떻게 해요? 돈을 버는 방법으로. 오케이? 그러다 보니까 여러분 얘네들이 되게 보수적이에요. 사람을 만날 때도 되게 보수적으로 만나. 어떻게 보수적으로 만나죠? 그러니까 연대보증으로 만나. 그 연대보증으로 만난다는 게 뭐예요? 추천. 그죠? 그러니까 사람 잘못 추천되면 나까지 욕먹는 거 아시죠? 두 번째, 결혼도 되게 보수적으로 해. 그죠? 왜요? 얘가 나보고 돈 보고 결혼하는 걸 없애야 되니까 뭐요? 여러분, 돈 많은 사람들끼리 결혼하는 거는요, 걔네들이 전체를 그걸로 봐요. 걔네들은 다 그만큼 사는지 안다고. 여러분, 이쁜 애들 있죠? 이쁜 애들이 연예계에 들어가면 지가 이쁘다고 생각 안 해. 왜요? 네가 노는 판이 뭐야? 사람은 자기 판에서 살잖아. 평범한 사람들 사이에서만 되게 이쁜 건데 연예인 쪽으로 가면 뭐야? 우리 여러분 가끔 토크쇼나 가보면 게스트로 이렇게 앉아있는 여자애들 있죠. 이나영 뭐 이런 애들 있잖아. 자, 이걸 싼 연예인? 뭐라 그러죠? 싼 연예인들이라고 하잖아. B급. 근데 여러분 얘네들 실물로 보면 실제 우리 리얼리티 세계에서 보면 되게 이쁜 애들이야. 우린 이나영은 김태희랑 비교하니까 걔가 안 이쁘다고 생각하는 거지. 그죠? 거기에 나와서 그냥 뭐 말 걸어주고 뭐 하고 했는데 여러분 뭐야? 선남선녀야. 왜요? 자기 노는 물이 박혔으니까.
그러니까 부자가 부자랑 결혼하는 거는 걔가 아는 애가 걔가 다라고. 보통 여러분이랑 가장 친한 애 있죠. 걔랑 여러분이랑은 집안 환경이 비슷할 거야. 걔 받는 급여랑 나랑도 비슷할 거라고. 차이가 나면 친구가 될 수 없어. 그죠? 왜요? 나는 1억 버는데 얘가 1,000만 원 벌어. 그럼 여러분 누가 도망갈 것 같아요? 1억 버는 애가 도망갈까? 1,000만 원 애가 도망가지. 왜요? 얘를 만날 때마다 난 너무 가난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1억에는 얘를 왜 피할까요? 부담스러워요? 나한테 득이 되는 게 없어요. 하나 있어. 그러니까 1,000만 원은 1억 버는 애한테 언제 전화할까? 돈 필요할 때. 1억 버는 애는 1,000만 원짜리 애한테 왜 전화할까? 행복하고 싶을 때. 그죠? 행복하고 싶을 때 애를 만난다고. 여러분도 그러지 않죠? 그러죠? 그러니까 남자친구가 있는데, 남자친구가 속색이야. 그럼 남자친구 없는 애를 만나면 걔가 뭐라 할까요? 너는 그래도 속색일 만한 남자친구라도 있지? 그러면 내가 갑자기 행복해지거든. 상대적인 거니까. 그죠? 우리가, 여러분, 정보 프로파일링이라는 건 고정관념에서 벗어나서 뭐야? 팩트만을 보는 거야. 근데 이 세상에 여러분, 팩트만 있는 건 별로 없어요. 오케이? 팩트를 바라보는 해석이 되게 많다고요. 이런 애들을 정치하는 애들은 평론가라고 하는 거고. 그렇죠? 일어난 팩트를 가지고 해석해주는 사람, 평론가. 비즈니스에선 교수, 컨설턴트, 이런 사람들이 뭐예요? 해석을 하는데 여기에 뭘 붙여요? 자기의 사적 견해를 집어넣는다 이거지. 그죠? 그러면서 뭐예요? 이게 몇 곱절 가다 보면 왜곡이 되기 시작하는 거거든. 자, 일단 가설에 대한 이해를 할 거고, 퓨처스를 통해서 미래 정보에 대해서 우리가 조사하는 방법을 좀 배워볼 거예요. 여러분, 미래는 정보가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미래는 여러분, 그러니까 미래 분석이라는 건 두 가지로 볼 수 있죠. 시계열 분석을 제일 많이 쓰죠. 우리 배웠죠? 2, 4, 6, 8, 다음 뭐죠? 10. 그죠? 이걸 기획 관점에서 본다면 왜 10인지 알죠? 10을 만들었기 때문에 10이잖아. 2, 4, 6, 8이라는 패턴을 만들어 놨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10이라고 추론하겠죠. 거기서 딱 걸려든 거잖아. 그죠? 왜요? 네가 조사하고 네가 정보한 건 다 내가 뭐야? 설계해낸 거죠. 그걸 정보기획이라고 한다고요. 오케이? 사람들은 자기가 조사하고 믿었고 자기가 판단했다고 생각하지만 뭐야? 이런 거를 우리가 막말로 뭐라고 하죠? 부처님 손바닥 위에 있다고 하죠. 그잖아요. 네가 뭔 짓을 해도 다 보여. 오케이? 근데 미래 정보를 사람들이 가장 많이 쓰는 게 바로 뭐예요? 시계열 분석이죠. 과거는 현재의 원인이고, 오늘은 내일의 원인이고, 내일은 오늘의 결과이다. 근데 여러분, 이건 진짜 단순 정보라고요. 이거는 여러분, 전제가 뭐일 때 맞죠? 그 어떤 독립 변수건 매개 변수가 전혀 들어오지 않아야 돼. 이걸 뭐라고 하냐면 관찰 실험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여러분, 제가 레이저를 이렇게 싹 하면 딱 저기 맞겠죠? 그죠? 제가 공을 이렇게 던지면 딱 맞겠죠? 그리고 두 번째 던지면 딱 맞겠죠? 근데 절대 이런 건 안 일어나거든. 혼돈 이론이라고 하죠. 들을 때마다 내 힘의 크기. 빛을 쏘면은요, 여기 먼지가 하나라도 나오면 뭐야? 하나라도 그러면 굴절되겠죠? 이런 모든 걸 뭐야? 다 제끼고 완전한 통제된 사회를 만들어내야죠. 그렇죠? 근데 그렇게 하려면 여러분 뭐야? 여러분, 그렇게 해서 경제를 계획을 짜는 데도 있죠. 통제 경제를 하는 데 있잖아요. 북한. 그죠? 왜요? 여기서 여기 이동하는 것도 뭐야? 허가를 받아야죠. 그죠? 근데 자유국가에서는 그게 절대 안 일어나죠. 그죠? 그러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래는 대략 여러분 뭐야? 추론해 볼 수는 있어요. 뭘로? 미래를 추론하는 가장 쉬운 방법은 뭐야? 여러분, 이렇게 같이, 여러분, 가끔 통계청에서 전화 와요. 상반기는 좋아질 거라고 보니까? 나빠질 거라고 보니까? 좋아진다고 보는 사람이 많으면요. 좋아지겠죠.
그죠? 심리지수가 먼저 간다고 하잖아. 나빠진다라는 사람이 많으면 나빠지겠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계속 국가에서 정책을 만들어서 뭐 하려고 그래요? 심리지수를 높이려고 하는 거잖아. 근데 안 높아지는 거죠. 퓨처스윌은 미국에서 가장 쉽게 많이 보는 조사법이에요. 계속 뭐예요? 미래 조사는 인과관계로 열어보는 거. 그다음 마지막 이제 아니야 스텝 3에서 뭘 할 거냐면 정보조사에서 많은 분들이 그냥 정성조사를 가지고 조사하는 방법을 많이 알려주거든요. 근데 여러분 중요한 건 정성조사를 정량화하는 역할이 필요해요. 여러분 요새 빅데이터 분석이라고 하죠. 빅데이터 분석이 이 방법이에요. 정량화된 데이터를 어떻게 하면 다 정량화할 것이냐, 정성화될 것을. 예를 들어 우리 기획서 쓸 때도 이 작업 하죠. 언제 하죠? 3년차 손익계산서를 쓰잖아. 그죠? 3년차, 1년차, 2년차, 3년차에 뭐야? 몇 퍼센트 성장률을 이것도 다 정량화잖아. 또 뭐 하죠? 현금 흐름표, 먼슬리 에비뉴라고 만든다고. 오케이? 대차대조표도 만들어내고요. 이게 다 뭐예요? 여러분, 정성 데이터는 언제 많이 쓰이죠? 정보는? 정성 데이터는 느낌이야. 이게 아주 구체적으로는 안 나오고 뭐야? 이게 좋은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 나쁜 방향으로 가는 것 같다. 그러면 정량 데이터는 언제 많이 써요? 의사결정할 때 쓰이는 거예요. 의사결정할 때.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렇게 물어볼게요. 이 사업은 될 확률이 30% 이상이다. 이건 뭘 의미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정량화를 말해줘도 의사결정할 땐 다시 정성화한다고. 그렇잖아요. 이 사업이 30% 될 가능성이 있다. 이 얘기는 다른 말로 뭐예요? 70%는 안 될 거라는 얘기잖아. 그러면 여러분 결국은 할 거예요? 말까요? 안 해요? 해요? 그럼 여러분 사람이 물어봤어요. 야 이거 사업을 하게 되면 몇 퍼센트나 확률이냐? 50%예요. 이 얘기는 뭐예요? 이건 모르겠다라는 거잖아. 그럼 60%라고 하면요. 여러분 언제나 통계를 보면 이런 거 되게 많이 나와요. 통계를 보면 10명 중에 6명은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고 봅니다. 왜 6명이라고 하는지 아시죠? 10명 중에 5명은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고 합니다. 이건 지도 모르겠다는 소리잖아. 그럼 10명 중에 8명은 경기가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거는요. 너무 확신이 있잖아? 그럼 10명 중에 4명은 안 좋아질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건 여러분 부정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잖아. 그러면 10명 중에 6명은 좋다고 생각합니다. 이거는요. 사람들이 이렇게 의사결정하는 거죠. 좋은 방향으로 가는데 그게 크진 않다. 라고 말하는 거잖아요. 그죠? 이건 은근히 여러분 정량 데이터와 정성 데이터를 잘 믹싱해서 쓰는 거죠. 자, 이거를 우리가 좀 그 중에 이제 빅데이터 텍스트 마이닝 하는 방법, 특히 우리가 나오는 여론 있죠. 여론을 가지고 여러분 뭐 트위터 지수라고 하죠. 뭐 트위터가 몇 번 말했다, 몇 번 말했다, 막 이런 거 있잖아요. 이건 여러분 단순 계산이거든. 근데 여기서 조금 더 들어가는 건 뭐야? 전략이 나오려면 여러분 이것도 분석이죠. 트위터는 몇 번 나오고, 그러니까 박근혜에 대해서 트위터는 몇 번 얘기하고 몇 번 얘기하고 이것도 그거죠. 근데 이게 여러분 왜 분석이에요? 그러니까 비교가 되는 거죠. 뭐와 비교가 되는 거예요? 내 생각과 비교가 되는 거라고. 혹은요? 여러분 박근혜 트위터 주소만 보여주면요 이건 분석이 아니죠. 분석이라는 건 비교 데이터가 있어야 되거든. 그럼 사람들은 박근혜만 보여주면 뭐라고 생각해요? 일단 생각보다 높은걸? 지 생각과 비교하던가 아니면요 옛날보다 나아지고 있구만. 그죠? 아니면요 문재인보다 높네. 비교 분석, 여러분 우리가 분석이라는 말은 한자로 안 쓰는 거예요. 오늘 하겠지만 비교 분석이에요. 비교 분석. 반드시 분석을 하려면 뭐가 있어야 돼요? 비교 데이터가 있어야 된단 말이야. 우리는 여러분 비교를 통해서 하나를 명확하게 아는 거거든.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텍스트 마이닝이라는 건 여론에서 나오는 여러 가지 얘기들. 여러분 여론에서 많이 나온다는 얘기는 뭐예요? 두 개로 또 내놓을 수 있잖아. 첫째, 사람들이 관심이 많다. 둘째,
그쵸? 많이 만들라고, 여러분 이렇게 보면 돼요. 이 정보조사 배우면 되게 재밌어요. 지금 성추행, 성범죄가 늘었죠? 그죠? 근데 여러분 잘 봐요. 성범죄가 늘었고, 그럼 학교 범죄는 줄었어? 그죠? 여러분, 성범죄가 는 게 아니죠? 정확히 말하면 뭐죠? 성범죄 보도율이 늘은 거죠. 그죠? 그죠? 그걸 검증하려면 뭘 보면 돼요? 작년 성범죄율과, 그죠? 보도 비율, 올해 성범죄율과 보도 비율을 보면 정확히 나올걸? 근데 그걸 5년 주기로 하면 새로운 데이터가 나와. 대선 때마다 성범죄율은 증가하더라고. 그럼 뭐와 비교가 돼요? 이제? 보도율과 성범죄율을 비교한 게 아니라 대선이랑 성범죄율을 비교한 거잖아. 그러면 다시 비교가 되죠. 성범죄율이 나오면 보수 세력의 움직임과 다시 비교가 되는 거라고. 그럼 전혀 다른 데이터가 나오거든. 맞죠? 이런 식으로 데이터셋을 넓혀보고 좁혀보면 뭐야? 우리가 몰랐던 정보들도 되게 툭툭툭툭 튀어나온다라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여러분 정보조사 분석하는 방법을 알면 이게 1단계가 뭐냐면 정보를 제대로 조사하는 거예요. 정보를 제대로 조사한다라는 건 다른 말로 이거죠. 왜곡된 정보를 피해가는 거예요. 오케이? 그 다음에 레벨이 뭘까요? 정보를 기획하고 있죠. 그렇잖아. 기획된 정보 내에서 자기가 올바른 정보를 찾아내는 건데 더 높은 정보를 기획하고 있다고요. 정보를 자체를 뭐에 생산하고 있는 거죠. 그렇죠? 여러분 정보를 생산하려면 제일 먼저 어떻게 해야 돼요? 정보를 투입해? 정보를 생산하려면 박사학위를 받아야지. 그게 제일 빠른 거라고. 제가 말했잖아요. 정보 원의 레벨을 높이면 뭐예요? 정보의 릴라이버리티가 올라간다고. 그래서 석박사를 따는 게 정보 기획에서 제일 빠른 방법 중에 하나니까. 전문가 타이틀. 그거보다 낮은 레벨이 뭐예요? GP를 해서 전문가가 되는 거지. GP를 3년 만에 시리즈로 한 분야만 딱 내죠. 그럼 사람들이 전문가를 인식한다고. 정보 자체를 기획하는 것보단 정보 원 자체의 레벨을 올리는 게 더 쉽거든. 그게 레버리지가 더 좋다고요. 그게 아니라면 뭐예요? 정보를 이렇게 반사시켜서 하는 방법을 알죠. 똑같은 데이터를 기자가 쓰게 하거나 아니면 교수가 얘기하게 만들거나 뭐 이런 식의 방법이 더 쉬운 거지. 그렇죠? 근데 이게 점점 어려워져. 왜요? 네티즌 조사대들이 정말 세졌거든요, 요새. 그렇죠? 여러분, 뭐, 문재인 씨 그거 의자 발견하는 거 생각해봐. 그런 거 진짜 여러분, 이건 네티즌 애들이 정말 매서운 걸까요? 아니면 실업률이 높은 걸까요? 여러분, 이것도 어떻게 비교 데이터 하느냐에 따라 달라? 그러니까 여러분 언론에서는 맨날 네티즌이 매서웠다고 하죠. 나는 그렇게 안 봐요. 얼마나 얘네들이 할 일이 없으면 이런 것까지 찾아내고 있을까? 그거를 보려면 실업률을 봐야 되고 내가 그거를 입증하려면 뭘 봐야 돼요? 그런 걸 말하는 애들의 데이터를 뽑아서 나이대별로 나눠봐야 되는 거야. 그럼 만약 10대 애들이 많이 나왔다고 하면 이건 애들이 공부를 안 해서야. 그죠? 그럼 여러분 뭘로 바뀌어요? 정보 조사하는 방법이. 이걸 없애려면. 시험을 많이 보게 하거나. 저는 앞으로 이런 댓글 정보가 더 많이 나올 거라고 봐요. 왜요? 제 개인적인 생각에 중학교 1학년 애들이나 초등학교 애들이 이런 걸 많이 하는 것 같은데 이번에 박근혜 정책에 의해서 중학교 1학년 때 시험 안 보자. 그죠? 그럼 1년 동안 뭐야? 이제 네티즌 수사대는 뭐야? 더 강화되지 않을까? 검증해 볼 수 있는 방법은, 검증하는 제일 쉬운 방법이 뭔지 아세요? 두고 보면 되는 거예요. 그렇잖아. 시간은 모든 걸 뭐야? 드러나게 한다고. 이런 말 있죠? 시간은 펼쳐진다고. 그죠? 자, 스텝 4에서는, 여러분, 시나리오 플래닝이라고 하죠? 시나리오 플래닝은 뭘까요? 여러 가지 팩트들이 나와요. 그거에 따른 뭐야? 여러 전략이 나오는 거야.
이러면 이럴 수도 있고, 이러면 이럴 수도 있고, 이러면 이럴 수도 있고. 이렇게 전략이 많이 나오면 어떨까요? 전략이 많이 나온다라는 건 실행보다는 뭐야? 실행을 하기 위해서 담대해져. 왜요? 모든 리스크를 알면 알수록 뭐야? 여러분, 전략을 짜거나 뭔가 할 때 제일 중요한 게 실행이잖아요. 실행을 할 때 여러분 가장 뒷다리를 잡는 건 뭐야? 내 생각대로 안 됐을 때의 문제잖아. 그러면 내 생각대로 됐을 때마다 모든 플랜 B가 있다면요. 여러분, 모든 게 다 예측 가능하다라는 건 뭐야? 자신감이 있다라는 얘기거든. 사람들은 여러분, 불확실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거 아니야. 계획은 여러분, 불확실을 확실로 바꾸는 건 아니에요. 내가 만들면 된다라는 어떤 아젠다의 변화지. 자, 그럼 정보 프로파일링의 이유와 정보 프로파일링의 프로세스를 좀 볼게요. 여러분, 요거 인터넷에 많이 돌죠? 그죠? 이거 다 아시는 분? 이거 여러분, 이게 거기서 나왔대잖아. 그 어디죠? 천재들 맞추는 거 있죠? 어디죠? 멘사 퀴즈래잖아. 일반인은 1개월 걸린대. 이걸 푸는데요. 아시는 분? 답. 오케이. 답 원래 알고 있는 거죠? 예, 네, 그거 뭐 조용히 하면 되고. 자, 나는 답을 알겠다. 난 솔직히 이거 딱 푸는데요. 난 솔직히 얼마 걸렸냐면, 이것만 집중하진 않았어요. 오케이? 근데 이거를 계속 생각하고 있는데 저는 한 3일 걸렸어요. 그 얘기는 뭔지 아시죠? 난 일반인보다 뭐야? 3배 느리다라는 얘기야. 일반인이 1일 걸렸다라는 것도 24시간 풀가동했는지, 그죠? 드문드문 생각했는지 모르겠지만, 아시는 분? 제가 왜 샘플링을 보여드리냐면, 여러분이 이 문제를 풀려면 일단 고정관념을 부셔야죠. 여러분은 정보조사를 지금 뭐와 뭐가 더하기 빼기를 뭐하고 하면 여러분 이게 너무 복잡성이라는 거죠. 그러면 여러분 이게 정보조사에서 되게 어려운 거라니까. 여러분이 알고 있는 그걸 빼고 보란 말이야. 그리고 여러분 뭐야? 프로파일링이라고 하죠. 프로파일링이 뭔 뜻인지 아세요? 프로가 뭔 말이죠? 앞으로 선행. 파일링이 뭐예요? 파일링은 정리한다라는 거거든. 그러니까 앞서 패터나이즈 한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일종의 여기서 뭔가 패턴을 발견해서 여기다 패턴을 적용하는 거잖아. 2개면 쉬워. 그죠? 근데 3개면 어려워지죠. 4개면 더 어려워지죠. 그러니까 이렇게 많으면 포기하게 된다고. 보세요, 여러분. 2, 4, 6, 8. 그러면 얘와 얘를 다 비교해봐서 2라는 KSF를 꺼내낸 거잖아. 그죠? 그럼 여러분 여기가 뭐예요? 10이죠? 근데 만약 11이 나오면 그러면 여러분은 여기서 다시 패터나이징을 해야 된다고. 그죠? 그럼 뭐 예를 들어 그럼 여기는 뭐가 나올까요? 12, 14, 16, 18, 그 다음 뭐예요? 20. 그러면 여러분, 요렇게 패터나이징 되는 거잖아, 이제. 맞죠? 그래서 여러분, 이게 너무나 불규칙하면, 불확실하면 할수록 데이터셋은 더 너무 많아져야죠.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머리가 지끈지끈하다라는 거죠. 그때는 어떻게 해요? 아는 사람에게 물어봐. 그게 제일 쉽잖아. 여러분, 여기서 뭐죠? 과장님? 2죠. 답을 알려줬어요. 그러면 이번엔 역으로 맞춰봐요. 왜 얘가 2야? 답을 알려줘도 모른다고. 난 답을 맞춘 줄 알았어. 공황 상태라고 해가지고. 맞춘 줄 알았네. 에? 공을 세봐. 공을 세보라고요. 하나, 둘, 셋, 넷, 다, 없잖아. 그죠? 그럼 얘는 하나, 둘이니까 둘이지. 그럼 이게 이런 게 여러분 되게 어렵죠? 이게 여러분 이거보다 더 어려운 게 경제 분석이야. 왜요? 너무나 많은 불규칙적 정보가 많다고. 여러분, 이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의사결정 하려면. 맞아. 찍어도 좋아. 그래가지고 막 1 하면 뭐예요? 틀렸어 하면 뭐예요? 아니지. 1 틀렸어. 그럼 2 틀렸어. 그럼 3 틀렸어. 그럼 4 틀렸어. 이게 바로 여러분 더 빠른 방법이라고. 그죠? 왜요? 어차피 뭐예요? 1과 0 사이잖아. 근데 내가 이렇게 데이터를 바꾸면 한 번에 1억. 틀릴 때마다 1억. 그러면요. 1. 그 얘기는 뭐예요? 이 과감하죠. 그럼 정보 뭐가 있어요? 첫째. 진짜 돈이 많은가 보다. 둘째. 돈이 없는가 보다. 돈이 없어도 그잖아. 여러분 이게 뭔지 아세요? 그때 이런 게 간단한 거야. 질문이야. 그러면 나에게 3번의 질문을 한다. 내가 3번의 질문을 기회를 줬어. 그럼 뭐라고 물어볼까요? 제일 멍청한 사람이 이거죠. 1은 아닌데요? 그러면 3은 아닌데요? 5 하면 뭐야? 5도 아닌데? 야, 이제 8개 중에 하나죠. 7개 중에 하나잖아. 여러분, 제가 여기서 직관을 알려드리는 거예요. 이걸 오래 본 사람은 뭐야? 1, 5, 4. 이 중에 맞죠. 오케이? 오랫동안 뭐야? 그래서 여러분 이런 말 있다고요. 여러분도 다른 분야를 조사할 때 한 분야를 10년 정도 하자. 그럼 한 분야에 대해 직관이 있죠. 그 분야로 다른 부분을 추론해 보는 거야. 그게 융합이거든. 그러니까 예를 들어 내가 저는 같은 경우 교육 사업을 이렇게 많이 했어요. 그럼 저는 뭘로 추론해 볼까요? 거기가 된다 안 된다. 나는 예를 들어 출판. 오케이? 이쪽이 출판이 된다라는 거 뭐 한다라는 거 아니면 뭐야? 여러 가지 내가 보는 지표가 있을 거 아니야. 선행 지표라는 거 하는 거지. 그래서 한 분야에 대해서 감이 없는 사람은 다른 분야도 추론 못 해요. 그래서 여러분 다른 질문으로 물어보세요. 자, 어차피 1, 2, 3, 4, 5, 6, 7, 8, 9, 10. 그러니까 0이죠. 10은 0. 그럼 10개 중에 하나잖아. 3번의 질문을 해봐요. 그러니까 제일 멍청하고 제일 빠른 게 홀수냐 짝수냐. 그렇죠. 홀수예요, 짝수예요? 물어보면 뭐예요? 반으로 줄죠. 그죠? 이게 바로 여러분 뭐예요? 정보를 내가 어떻게 툭툭 치고 나가느냐의 문제잖아. 자, 그러면 제가 말했어요. 짝수야. 그럼 뭐예요? 2, 4, 6, 8, 12죠. 와, 질문 하나에 뭐예요? 50% 줄었죠. 자, 뭐라고 물어보래? 아직 2가지 질문이 있어요. 2의 몇 배수예요? 2의 몇 배수예요? 저 그냥 답을 알려주세요라고 하세요. 뭐라고 할까요? 2, 4, 6, 8, 10. 6보다 커요, 작아요? 이거 어때요? 그죠? 6보다 작아요. 그럼 3개죠. 그죠? 1, 그죠? 2, 4, 6이잖아. 이번에는요? 여러분 간단하죠. 4 크면 4보다 커요, 작아요? 그죠? 4보다 작아요. 그럼 이네. 이해되시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떻게 정보를 물어보고 틀어가느냐에 따라서 뭐예요? 정보량은 툭툭툭 준다. 물론 이렇게 쉽지만은 않아요. 예시라는 거야. 오케이? 자, 그럼 이것도 답 알죠? 이것도 인터넷에 많이 나오는 거라고. 아는 분은 모르는 분을 위해서 자, 오랜만에 아들 둘이 오랜만에 먼 바닷가로 여행을 갔죠. 어쩌고 저쩌고 했는데 아버지가 졸음운전해가지고 뭐요? 달려오던 채 충돌을 하게 되었고 안타깝게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죽었어요. 아들은 아주 심한 중상을 입었어요. 죽느냐 사느냐가 기록에 서 있는데 병원에 갔어요. 근데 병원을 하려고 했더니 의사 선생님이 와서 뭐예요? 내 아들을 수술할 수 없습니다라고 말했다고요. 이 의사는 누구이죠? 아빠 죽었다니까. 아버지는 죽었다고 했잖아. 그 자리에서 아버지는 그 자리에서 죽었다고요. 근데 둘이 운전하고 가다가 사고가 나서 아버지가 죽었어. 병원에 실려가서 의사가 이렇다 했더니 오 마이 갓. 오 마이 갓, it's my son 이렇게 말했다고. 얘는 누구냐고요? 누구죠? 엄마잖아. 여기서 여러분 고정관념 있죠? 의사는 남자라고 딱 고정관념 있는 순간 뭐야? 엄마라는 데이터가 안 보인다고. 여기서 또 하나 우리 나오죠. 우린 되게 고정관념적으로 뭐야? 의사결정을 한다고요. 싸다? 나쁘다. 비싸다? 좋다. 그치?
3,999원. 4,000원. 그죠? 요거의 차이? 얼마의 차이? 여러분, 12.58, 12.5, 12%. 아니, 12.58은 아니라 12.42, 12.4, 12. 다 똑같다고요. 그죠? 근데 12.42는 어떤 느낌이 줘요? 디테일한 느낌. 12.4. 디테일한 것도 아니고, 디테일한 거 같기도 하고, 12. 디테일한 느낌보단 12%라는 게 딱 들어가는 거잖아. 자, 그럼, 한번 여러분 연습해 보는 거예요. 저기, 파주 뒤쪽에요. 저기 파주 통일로 쪽에, 이거 실제 사례예요. 되게 맛있는 장어집이 있어요. 하루에 몇천 명씩 간대요. 여기에, 실제로. 자, 퀴즈. 자, 제가 말한 정보를, 여러분, 정보 가설에서 내가 말한 정보와 내가 말하지 않는 정보를 잘 봐야 되는 거야. 언제나 사람들이 정보조사에서 문제가 뭘까요? 알고 있는 정보 내에서 의사결정을 하려고 낑낑낑이 된다고. 그죠? 모르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어봐야죠. 그죠? 자, 여러분. 저기 파주 위에 있는 통일로 쪽에 장어집인데 되게 잘 된대요. 오케이? 자, 그 장어집에 오는 손님들은 다 대부분 어떤 사람일까요? 단체 손님이 많아요? 개인 손님들이 많대요. 개별 손님들이 더 많대요. 주말이 더 많죠.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남자가 많아요, 여자가 많아요? 아니, 남녀 똑같이 많대요. 이게 이렇게 질문의 양을 줄여야 돼. 그러니까 막 무조건 물어보면 안 된다고. 그냥 막 쿡쿡 쪄버리는 느낌이거든. 앞으로 두 가지 질문만 더 해보세요. 대중교통이요? 통일로 쪽은 대중교통 없어요. 아, 근데 아주 치밀한 질문이에요. 대중교통과 대중교통이 아닌 거. 이 정보만 하나 알아도 뭐예요? 어마어마한 데이터를 뽑아낸 거예요. 또요? 단골 손님이 많나요? 아니면 지나가는 손님? 야, 단골이 많대. 하나의 에피소드를 들려드릴게요. 이건 진짜로 있었던 일이라 내가 장어집 얘기는 못하겠는데, 직원이, 아유, 손님 또 오셨어요? 해가지고 사장이 되게 화를 냈대요. 손님 아는 척 했다고. 자, 여기서 여러분 가장 키워야 통일로 쪽에 있는 장어집이고요. 가장 치밀했던 게 개별이냐, 대중교통이고, 이런 데이터가 가장 잘 본 거야. 어떤 사람이 제일 많을까요? 가족, 위문. 저 약간 안 좋은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서 조금 더 할게요. 주말과 평일에 고객은 전혀 다르대요. 층이. 주말과 평일은 고객층이 전혀 다르대요. 양은 똑같은데 전혀 다르대요. 난 그걸 보고 그 장어집 옆에다가 이런 사업을 하면 잘 되겠구나 생각을 했어. 수업 같은 거? 예? 러브호텔? 러브호텔 같은 거 아니에요? 러브호텔을 한다면 누가 많이 오는 거예요? 그게 아, 여러분 저기서 딱 맞춰요. 나는 딱 맞췄는데. 통일로, 통일동산, 개별, 장어. 난 장어에서 상당히 많은. 그거 같은데 그거 불륜, 맞아요. 정말 불륜. 주말에는 가족 단위가 많이 온대요. 근데 평일날은요, 거의 고객의 대부분이, 거기 주인이 그대로 불륜으로 의심된대. 그냥 고객이, 그래가지고 옛날에 한번 그 점원이 손님이 왔는데 이런 말을 해가지고 난리가 났대. 클레임 걸고. 아유, 저번에 다른 여자분이랑 하셨는데 이번에 또 오셨네. 딱 난리가 났대요. 왜요? 아는 척 하지 말라고. 거기는 가보면 주말에는 되게 친절한데 평일날은 되게 무뚝뚝해요, 사람들이. 왜요? 아는 척을 안 해요. 자주 와도. 근데 그게, 장어가 맛있어 가는 거예요? 뭐예요? 일단 먹어봤는데 맛있어. 예? 아, 평일날, 저 평일날 갔구나. 예, 평일날 간 이유는
그 대표랑 나랑 만나서 사업 얘기, 왜냐, 예. 아, 거기 대표 남자예요. 그게 더 의심스럽다고, 그래서. 아, 거기 남자라니까? 거기 가서, 아, 왜 또, 그러니까, 그쪽 사람이 땅을 많이 갖고 있어요. 예, 땅을 많이 갖고 워낙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래가지고 제가 이번에 뭐 다른 공간 사업을 하는데, 거기에 뭐 부지를 내놓을 소지가 있느냐라고 하는데 이제 거기가 너무 잘 되니까 번호표 티켓 받아서 들어가는 거야. 그래서 저는 이렇게 딱 물어봤더니 어우 가족이 많이 오나 봐요. 그랬더니 많이 온대. 그래서 나도 고정관념으로 생각했어요. 가족들이 많이 오죠? 라고 하고 나서 이렇게 보니까 역시 가족이 많았다고. 오케이? 근데 그 사람이 이렇게 아유 이제 실질적으로 뭐가 많아요. 근데 여러분 여기서 그 사람이 그 부분을 얘기한 이유가 뭘까? 그렇게 말 안 하고, 가족들이 많아요. 해도 되잖아. 근데 뭐야? 불륜이 많아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렇지. 나한테 그렇게 얘기할 필요는 없는 거잖아. 그죠? 여기서 우리가 또 정보 여러분이 모르는 게 있잖아. 거기 주인이 되게 장난기가 많어. 그리고 40아래야. 예, 40아래라고. 그리고 스타일이 약간 막 진중한 스타일이 아니라 약간 까불까불 하는 스타일이고, 뭐라고 하냐면, 농담어조로 말을 많이 하는 스타일이야. 오케이? 막 이렇게 나이들, 그런 데이터 또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걸 의사결정하고 뭐예요? 근데 제가 그 얘기를 듣고, 근데 그걸 반만 믿는다고. 아니, 안 믿는 게, 만약 그게 맞다고 하면 주변에 뭐가 많아야 돼요? 러브호텔이 많아야 되는데 내 눈에 러브호텔이 안 보였다라는 거야. 그 얘기는 뭐죠? 난 또 이렇게도 생각하는 거죠. 바이어스? 바이어스 몰라요? 그러니까 얘가 이런 정보를 줌으로써 뭐야? 내가 혼돈을 일으키는 걸 수도 있단 말이야. 아니 그리고 내가 그 사람한테 야 진짜 돈 많이 벌겠다 했더니 저한테 이런 얘기야. 제가 제일 궁금한 거 한 달에 얼마 벌어요? 그때 이 사람이 그러다고요. 일 단위로 얘기해야 돼. 일 한 3천? 번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여기서 궁금한 거 있죠? 그치? 순이익이 얼마냐는 게 궁금한 거지. 이거 나한테 말해준 거 뭘까요? 매출이잖아. 근데 순이익을 얘기는 절대 안 해주자. 왜요? 순이익을 알면 모든 구조가 보이거든. 근데 그 사람이 그러더라고. 순이익은 1% 아래래. 그럼 여러분 채상성이 안 맞죠? 근데 여러분 또 내가 모르고 있었던 게 있었어. 장어집 진짜 커요. 근데 그 산 뒤로 장어 양식장이 있어. 자기가 돈 버는 건 양식장이래. 그럼 이걸 왜 해요? 걔가 그러더라고, 그 친구가. 홍보가 아니라 테스트래. 예, 먹어보고 테스트하는 거래요. 내가 장어 키울 때. 그리고 뭐요? 장어라는 게 경기 동향을 봤는데, 그때 뭐요? 사이드. 이렇게? 그러니까 장어가 안 나가면 여기서 조리해서 파는 거지. 그죠? 근데 가격을 싸게 해줄 수 있는 이유가, 가격 되게 싸요. 이유가 뭐예요? 직접 장어를 기르기 때문에 그런가. 네. 오케이? 그러니까 이 뒤에 장어 어장이 이따만한 게 있다라는 걸 모르면 뭐야? 답이 안 나오는 거죠. 제가 거기 갔다고 했죠. 사업 얘기 때문에 갔다고 했죠. 근데 한 번 가고 두 번째는 안 갔다고. 왜요? 그래도 정보 조사 하면 다 나오는 거야. 40R이라고 했죠. 그 정보 하나만 딱 알잖아. 걔 대표 아니야. 분명히 뒤에 누가 있어요? 아빠가 있어. 답 나오는 거잖아요. 왜요? 장어를 가지고 이 정도의 규모로 사업하는 건 아이디어 사업도 아니고요. 그죠? 그죠? 이건 분명히 뭐야? 현물이나 어떤 기반을 가지고 하는 그거란 말이야. 그죠? 근데 장어 같은 거는 대부분 가족 사업이란 말이야. 그럼 어장, 인공 양식하는 사람의 거기든 대표는 얘일까 다른 사람일까? 다른 사람이겠지. 근데 이 친구한테 물어봤거든. 자기가 첫째야. 그러면 뭐 둘째겠지 뭐. 그 얘기는 뭐야? 모든 의사결정은 아버지한테 내려진다라는 얘기지. 그러니까 뭐야? 이 친구랑 만나봤자 뭐야? 별 얘기는 없고 일단 아버지를 만나야 되는데 아버지는 레이더에 안 잡힌다라는 거지. 그죠? 우리가 여러분 제일 중요한 건 우리는 언제나 piece of information만 얻는 거예요. 그죠? 이 piece of information에서 뭐야? 나머지 information을 추론해 보는 거죠. 자, 스타벅스는 왜 잘 될까요? 얘네들은 임대료를 탄력적으로 계산하죠. 오케이? 임대료를 얘네들은 매달 내는 게 아니라 뭐야? 수익이 몇 프로?
그죠? 건물주랑 수익률로 계산한단 말이야. 뭐 8%, 9%대로. 그죠? 그러다 보니까 경기가 안 좋아지면 뭐야? 여러분, 카페에서 가장 중요한 고정비가 임대료죠. 그죠? 그럼 얘네들이, 그럼 왜 비싸요? 이건 여러분 또 뭘 조사해 봐야 돼요? 얘네들 맛있으니까 이런 식으로 하면 조사, 대충 선입관으로 하는 거죠. 지분 구조를 봐야죠. 왜냐면 신세계와 합작회사란 말이야. 그러면 당연히 신세계가 거기다 뭘 낼까요? 로열티를 내겠죠. 그러면 로열티 가격이 뭐예요? 플러스 붙어야죠. 거기에 신세계고 먹는 것도 붙어야겠죠. 근데 그게 뭐가 되는 거예요? 커피 가격이 기준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러니까 뭐야? 커피 가격이 올라갔죠. 그럼 왜 미국 스타벅스는 싸요? 로열티가 없잖아요. 왜 합작회사가 아니라 스타벅스 매장이죠. 그죠? 그러면 이게 만약 얘네들이 지금 직영하죠. 프랜차이즈로 하면 가격이 올라갈까요? 내려갈까요? 올라가죠. 그럼 여러분 얘네들이 올라가면 당연히 엔젤리너스나 이런 애들은 1위에 맞추겠죠. 그죠? 근데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이걸 바꾸려면 뭐야? 여러분 우리는 커피 가격을 밥값과 비교 안 하죠. 밥값과 비교하면 너무 비싼 거 같죠? 우리는 커피 가격을 뭐와 비교해요? 나는 소중하니까. 뭐 이거랑 비교를 하니까 뭐야? 가격이 올라가는 거라고. 오케이? 밥값이랑 비교하면 여러분 말도 안 되는 가격이란 말이야. 그죠? 자, 여러분. 일본 최대 요코노미야키 사장이에요. 이 사람은 다들 장사가 안 됐대요. 근데 이 사람만 장사가 잘 됐대. 이유는? 이 사람은 빈 배달통을 가지고 그러니까 빈 배달통 있죠. 그거 갖고 뭐야? 배달한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6일 약국값이다와 비슷한, 김성주 대표랑 비슷한 스케일이에요. 그러니까 다 장사가 안 되는데 이 사람은 뭐야? 요코노미야키 있죠? 그거 놓고 계속 자전거로 배달했다고, 그 동네를. 뱅글뱅글 다니면서. 그럼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해요? 야, 맛있으니까 장사가 잘 되는 거 생각하고, 경쟁사는. 저기는 왜 잘 돼? 그래서 거기 가서 먹었대. 왜요? 뭐가 다르냐 이거죠. 근데 얘네의 고정관념 있죠. 맛있으니까 많이 온다라고 생각한 거잖아. 그죠? 요거 두 개밖에 못 본 거잖아. 맛있어서 꼭 오는 것보다 뭐야? 많이 먹으니까 온 거라고. 그죠? 우리 가게 갈 때, 여러분, 가게 갈 때 사람들 줄 서죠? 줄 서는 이유가 여러분 맛있어서 줄 서는 거예요? 가게가 좁아서 줄 서는 거예요? 그죠? 그럼 뒤에 있는 사람은 줄 서니까 줄 서는 거 아니야? 요새 여러분 치킨집 사장님들이 일 안 하고 맨날 길거리만 본대요. 왜요? 나만 안 되는지 다 안 되는지 보려고. 자영업자분들이 이런 조사를 할 수가 없잖아. 능력도 없고 방법도 모르니까 맨날 일 안 하고 뭐야? 길거리만 이렇게 보고 있대. 오토바이만이요. 만약 여러분 남들은 되게 주문이 잘 돼서 배달이 잘 되는데 나만 없다는 건 뭐예요? 내부적 문제죠. 첫째 뭐예요? 맛. 둘째 홍보. 셋째 서비스. 만약 이게 홍보의 문제라고 하면 당연히 전략 시나리오가 전단지부터 붙이기죠. 맛의 문제라면 맛을 맛있게 하던가 아니면 새로운 맛을 개발하겠죠. 로직틀이라고 하죠. 그러면 만약 이게 뭐의 문제가 있죠? 뭐 서비스의 문제라고 한다면 뭐야? 콜라를 하나 더 갖다 주던? 그래야겠죠. 근데 여러분 남들도 다 안 가. 그러면요. 그럼 일단 안심하자. 그죠? 내부적 문제가 아니라 이건 외부적 문제죠. 근데 이걸 가장 쉽게 의사결정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죠. 경기 탓. 그죠? 경기 탓. 그러면 여러분 전략 시나리오가 하나죠. 경기가 좋아질 때까지 버티자. 그죠? 근데 여러분 경기가 왜 안 좋아졌어요? 이명박. 그러면 이명박 인터넷에서 이명박 죽여야 된다. 그러니까 그 논리라면 지금 이명박 바뀌었으니까 경기가 좋아져야 되죠. 그러니까 좋아지고 이 논리대로 생각하는 사람 엄청 많아요, 여러분. 이제 이명박 뭐 대통령 안 하니까 뭐야? 대통령이 박근혜 되랬으니까 잘 될 거라고. 근데 박근혜 씨가 세계 경제를 다 주물럭하는 분은 아니죠. 그거를 보고 얘는 결정을 한 거고. 자, 프로파일링이라는 거 뭐냐?
선행적으로 패트로나이즈 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 프로파일링이라는 게 언제 많이 쓰냐면요. 이렇게 많이 써요. 이게 정의예요. 범죄 사건의 정황이나 단서들을 분석해서 용의자의 성격과 행동, 유형 쭉 읽어보면 되는데 가장 중요한 단어, 추론함으로써. 오케이? 추론함으로써 뭐예요? 수사에 뭘 설정해요? 방향을 설정하는 거지 답이 나오는 건 아니란 말이야. 자, 그리고요. 범위를 좁히고요. 여러분 옛날에 그것이 알고 싶단가에서 보셨어요? 아우, 나 그거 보고 진짜 깜짝 놀라. 이거 싫어해요. 하나도 안 나오는 거야. 하나도.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살인이 났거든요. 근데 하나도 안 나왔는데 500m 뒤에 혈흔이 묻은 잠바가 나왔어. 근데 혈흔이 DNA가 안 나오는 거야. 여러분 DNA 분석이 뭔지 아시죠? DNA라면 DNA가 나오죠. 근데 여러분 문제가 뭐예요? 이 DNA와 비교할 데이터셋이 있어야 되는 거잖아. 그죠? 그래서 여러분 미국이나 이런 데서는 뭐예요? 여러분 그래서 미국이나 이런 데서 범죄하죠. 그럼 여러분 이젠 감옥 갈 일이 는 거야. 왜냐면 이렇게 혀 한번 하죠. 그럼 뭐예요? 데이터셋이 등록된다고. 그죠?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한 번도 안 걸린 사람 있죠. 이 사람은 거의 안 걸릴 확률이 더 많은 게 뭐예요? 일단 데이터가 안 올라갔다라는 거지. 그래가지고 이렇게 나왔는데 데이터가 나왔어. 데이터가 나왔어요. DNA가. 그래가지고 이거 싫어요. 그 동네에 있는 모든 사람에게 뭐예요? 이 혀로 있잖아. 입으로 표피를 해서 다 일일이 맞춘 거야. 500몇 명을. 이게 진짜 밟는 조사거든. 하나하나 밟아가 보자고. 근데 안 나왔어. 경찰들이 바로 멘붕한 거예요. 근데 특이한 정보가 하나 나왔어. 잔드가. 여러분 우리 조사 이렇게 하는 거예요. 주머니에서 뭐가 나왔냐면 눈 있죠. 눈이 건조하면 이렇게 누르는 거 있죠. 그 약이 나왔어. 그 얘기는 뭐야? 여러분 여기서 엄청난 추론이 많이 나오는 거예요. 500m 뒤에 나온 점포에 혈흔이 있다라는 건 그건 어떤 사건에 의해서 그냥 다른 사건에 누가 이렇게 피 묻어가지고 갖다 놓은 거일 수도 있단 말이야. 그죠? 근데 500m 이 사람들 뭐라고 추론한 거예요? 범인의 것이라고 추론한 거야. 이것도 틀리면 틀리는 거라고. 그죠? 그리고 DNA가 나왔죠. 이거 다 해봤죠. 그러니까 뭐예요? 이 사람들이 이렇게 나온 거 하나 나온 거죠. 이 지역사회 사람들은 아닌가 보다. 그만 안약이 나왔죠. 그 얘기는 뭐예요? 얘가 눈 건조 뭐가 있나 보다. 근데 물어봤더니 이거는 눈 수술을 하고 뭐 하는 때 하는 거래. 그럼 좁아졌죠. 그래가지고 전국에 있는 모든 안과에다가 해보니까 1800명이 나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건 못 받겠더라는 거야. 한 사람 한 사람이요. 왜요? 전화하면 안 받고요. 데이터가 없고. 그죠? 그래가지고 거의 미해결 과제로 가려고 하는데 국과수에 있는 한 연구원이 그 담당 의사한테 이런 말을 했대요. 참고만 하시라고. 참고만. 오케이? 이게 나온 사람이 뭐냐면 5C 맞아 5C일 확률이 있다고. 그러니까 이게 어떻게 하는 거잖아요. 이게 아직 입증은 안 된 건데 피에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성으로 나눠서 보는 것이 있대요. 근데 입증이 안 된 게 반복이 안 된다라는 거야. theory가 95% 신뢰 구간에 들어가면 뭐예요? 법칙이 되는 거예요. 법칙. 95% 신뢰 구간이 뭔지 아시죠? 100번 하면 95번은 맞다고. 5번은 틀려. 그걸 오차범위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차범위를 많이 두는 건 뭐야? 나 모르겠다는 소리 아니야.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이번에 정치하면서 오차범위 안에 있다 이런 거잖아. 오차범위 있다라는 건 뭐야? 나 모르겠다라는 거거든. 근데 여러분 국민들은 오차범위 이건 뭐고 뭐야? 박근혜가 앞선데 이렇게 보고 있으니까 뭔 거죠. 근데 theory인데 OC일 확률이 크다. 가지고 다시 그 1800명을 조사해봤대요. 이름으로. 근데 OC가 딱 한 명 나오더래. 네, 이거 싫어요. 딱 한 명 나오는데 이게 울산 지역인가 저희 경남에서 발견한 거거든요. 사건이 난 거. 딱 한 명 나오는데 걔가 경기도에 있는 거야. 여러분 얘네들은요. 그 동네에서 아무리 넓혀봤자 경남이라고 생각했다고. 오케이? 더 넓히면 경북까지. 근데 뭐야?
전혀 생각 못한 게 뭐야? 경기도 쪽 사람이라고 전혀 생각 못한 거예요. 근데 걔를 불러다가 조의 DNA를 맞춰봤다? 근데 얘는 범죄자가 아니었어. 오케이? 범죄자도 아니어가지고 DNA도 안 맞, 그리고 DNA 셋이 뭐야? 마을 사람이라고 했잖아. 그죠? 그리고 대부분 넓혀봤자 범죄자들이잖아. 유사 범죄자들. 근데 데이터, 그러니까 최초에서 뭐야? 근데 이것도 여러분 영장 발부가 되어야죠. 그냥 가서 하면 영장 발부해가지고 다 한 거야. 여러분 아시죠? 경찰들도 이렇게 판사가 밀어주는 판사가 있는가. 가지고 해서 딱 했더니 정확하게 일치. 그럼 여러분, 얘가 범인이라고는 할 수는 없죠. 맞잖아. 여기 잠바가 네 피가 나왔어. 그게 얘를 죽였다고는 말을 못하잖아. 이게 뭐냐면 노래방에 있는 주인을 2명인가 죽이고 간 살인사건이에요. 그럼 여러분 얘 붙여다가 뭐 할까요? 여기서 나오잖아요. 증거가 불충분하고 일반적인 수사기법에 먹히는 게 아니야 이게. 완전히 연쇄살인사건이나 아니면 뭐야? 불특정 다수 전혀 모르겠는 거야. 뭐라고 할까요? 얘 불러다가 너 그날 뭐 했어? 그죠? 그럼 얘가 알리바이를 대는 거죠. 근데 알리바이를 못 대면 그러면 의심이 더 가는 거죠. 그래도 여러분 입증할 수 없으면 놔줘야 된다고. 대부분 여러분 범죄자는 이틀이거든. 그죠? 그래서 그때 뭐가 들어가요? CCTV 같은 거 막 들어오는 거잖아. 그러니까 보니까 뭐예요? CCTV가 이제 좁아졌으니까 좁아졌잖아. 그러니까 뭐예요? 얘가 거기 있었어. 그리고 계속 프레셔로 하는 거죠. 그때 여러분 감옥 죄수의 딜레마라는 걸 쓰자. 2명 있으면 제가 불었어. 네가 대박 쓸 거야? 이번에 여러분 필리핀 여러분 그 외국인 한국인 살인 사건 그거 보셨어요? 그것이 알고 싶다? 4명이 한 조가 한 애를 죽였어. 이렇게 여러 연쇄 살인 범죄 4명이 한 조인데요. 이게 완전히 미국으로 가잖아요. 가장 키맨이 감옥에서 목을 맸다고. 근데 걔가 죽었다라는 걸 나머지 3명이 다 알게 됐어요. 그 순간 여러분 뭐야? 나머지 3명은 다 걔가 했다라고 하는 거야. 걔가 했다고. 나는 그냥 가담자라고. 여기서 엄청난 노출이 있었죠. 걔가 죽었다라는 걸 알면 안 됐었잖아. 그죠? 찾아내려면. 근데 이게 필리핀에 또 갇혀있고 막 이게 애들이 흩어져 있으니까 뭐예요?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불러다가 뭐예요? 막 얘기하는 거죠. 너 왜 죽여? 그래서 뭐야? 압박한다고. 그러면서 나아가서 검찰이랑 딜도 하죠. 그죠? 너 인정하면 뭐야? 10년에서 7년으로 깨줄게. 왜요? 빨리빨리 끝내야 되니까. 얘네들도 실적을 쌓아야 되니까. 근데 걔가 결국 고백했다라는 거죠. 정황은 이거예요. 그냥 친구랑 놀러 경남 어디에 왔어요. 노래방에서 있었는데 뭐야? 노래방의 주인한테 돈을 내는데 뭐야? 돈이 얼마 모자라서 주인이 자기한테 뭐라고 했대. 그래서 열받아서 뭘로 찍어 죽였대요. 그리고 뭐야? 도망한 거야. 여러분, 일반적인 수사기법으로 뭐야? 거기서 지문이 나왔거나 뭐가 나왔으면 뭐 잡겠지만 뭐야? 얘는 운도 좋게도 뭐야? 머리카락 하나도 안 남기고 온 거야. 근데 집에 서울로 가려고 하는데 뭐야? 가다 보니까 자기 옷에 피가 묻어 있던 거야. 얘 진짜 잘못한 거 하나죠. 그리고 그걸 벗어서 뭐야? 갖다 버리고 도망간 거야. 나 같으면 뭐 할까요? 소각하겠죠. 만약 그거 소각했다면 이건 미제라고요. 그죠? 그게 프로파일링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여기서 하나의 추론이 나왔죠. 500m 그 점퍼에 있는 피는 범죄자일 것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단서가 나왔죠. 브릿지가 나왔잖아. 그 안약은 뭐야? 그게 추론이 맞으니까 그것도 범죄자의 안약이고. 그죠? 그리고 하나 확실하게 줄여준 게 뭐예요? 눈 수술한 사람이다. 그죠? 그리고 이건 진짜 추론이죠. 그 사람이 OC일 확률이 있다. 그죠? 그렇게 잡아내는 거예요. 그게 프로파일링 기법이라고 말을 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여러분, 조사할 땐 프로파일이랑 퍼즐이랑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건 뭐야? 여러분, 이 어마어마한 데이터가 있는데 여러분은 뭐야? 이걸 다 맞춰야 돼. 오케이? 여러분, 제가 퍼즐 잘 맞히는 사이트에서 보니까요. 퍼즐 잘 맞히는 법이 있더라고. 퍼즐 잘 맞히는 법 아세요? 맞춰봐. 여러분, 우리가 4주 동안 그 연습하는 거예요. 그냥 찍어 맞히기. 오케이? 테트리스
맞아요. 테두리부터 맞춘다. 또 그림이 나오는. 그쵸. 아래 그림이 나와 있는 걸 보고 해야 된다. 잘하네. 또요. 100개 정도는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그냥 하세요. 근데 1000피스 가면 노하우가 있대요. 첫째 노하우가 뭐냐면 get the big picture. 그림을 봐야 되지 그림을 못 보고 하면은요 절대 못 맞춘대요. 그리고 풍경하면 뭐부터? 나무부터 하면 된대. 풍경하는 나무부터 하고요. 집이 있면서 굴뚝부터 잡으래. 오케이? 그리고 두 번째가 뭐냐면 빅 퍼즐부터 큰 퍼즐부터 맞춘다. 오케이? 디테일부터 맞춘다는 게 아니고 세 번째가 제일 재밌어요. 진짜 모르겠으면요 이렇게 해가지고요 한 덩어리를 일단 만들래요. 오케이? 한 덩어리를 만든 다음에 덩어리를 넣고 맞춘대요. 그러니까 너무 크니까 뭐요? 헷갈리니까 맞추는 것부터 여기부터. 근데 그게 굴뚝이나 나무나 모으면 확률이 크다라는 거야. 그러니까 모서리부터가 아니라 모서리로 가기만 하면 맞춰진대. 그리고 대부분 리핏이 뭐야? 계속 반복. 그 다음 50이 뭘까요? 50%만 넘어가자. 그 순간 뭐야? 쉬워진다라는 거야. 점점. 여러분, 이게 정보조사 방법 중에 하나예요. 일단 뭘 알아야 돼요? 조사하려면? Get the big picture. 이게 뭘까요? 정답. 보자. 보세요. 이게 살인자의 것이다. 이게 없으면 뭐예요? 다음으로 못 넘어가죠. 그죠? 분석을 할 땐, 정보조사를 할 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요? 여러분, 왜 프로파일이 이런 정보 비즈니스 프로파일보다 더 쉬운지 아세요? 프로파일이 더 쉬워요. 왜요? 이건 오직 하나죠. 범죄자를 잡는 거죠. 근데 여러분, 비즈니스는요?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꼭 그것만은 아니에요. 그죠? 돈을 많이 버는 거예요? 가치를 추구하는 거예요? 뭐예요? 목적이 되게 많거든. 여러분, 실질적으로 우리 정보조사할 때도, 첫째, 내가 사업을 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것이 있고요. 사장님한테 사업을 하라고 설득하기 위해서 정보조사하는 거 전혀 달라요. 그죠? 어떤 게 더 복잡할까요? 사장님이 하라는 거, 내가 하려는 거. 이거 훨씬 네가 알아서 하면 되는 거야. 그죠? 아니면 내 동생한테 하라고 하는 거. 그렇죠? 전혀 다르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설득을 하기 위해서, 나를 설득하기 위해서 하는 정보조사냐, 남을 설득하기 위해 하는 조사냐. 그거에 따라 정보조사하는 방법은 뭐예요? 여러분, 아까 말했잖아요. 내가 행복해지고 싶어요? 그럼 나를 누구랑 비교 분석하면 돼요. 나보다 못하네. 불행해지고 싶으면 나보다 잘하네. 그죠? 목적에 따라서 뭐야? 분석 기법은 다 달라진다. 자, 그리고 쫙 하다 보면 한 30% 남죠. 여러분, 조사가 뭔지 아세요? 사람들은 조사를 하죠. 정보 조사를 하죠. 조사는요, 맨 마지막에 하는 게 조사예요. 오케이? 조사는요, 이 퍼즐이 어디 있냐고. 이게 조사지. 그죠? 그러니까 기획서 같은 것도 쓰다 보면 정보를 가지고 기획서를 쓰는 게 아니라 플레임을 만들어 놓고 정보를 조사해서 정보를 메꿔 나가는 형태거든. 오케이? 제가 기획서 쓰는 기획실무에서도 알려드리죠. 그죠? 근데 대부분 사람들이 에러가 많이 나는 건 알고 있는 걸로 쓴단 말이야. 알고 있는 게 많아요? 모르고 있는 게 많아요? 모르고 있는 게 많잖아. 훨씬 많다고. 근데 뭐예요? 그거는 고려를 안 한다고요. 그냥 알고, 그러다 보니까 뭐예요? 정보가 앞뒤가 안 맞는 거야. 일단, 알고 있는 걸로 뭐예요? 쫙 뿌려내고, 모르는 건 뭐예요? 다 비워놓고 가는 거거든. 그죠? 그리고, 여러분, 우리가 인맥이라고 했죠. 인맥을 넓히는 사람들도요, 일단 뭐예요? 인맥을 넓힌다라는 건 사람을 많이 알고 있는 게 아니에요. 이 사업을 하려면 쟤를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인맥을 넓히는 거지. 실제로 여러분, 많이 안다고 해서, 여러분이 알고 있는 사람의 98%는요, 쓰잘데가 없어. 여러분, 전화기에서 그 많은 전화번호 있죠? 몇 명이랑 전화를 해요? 인맥을 하는 사람은 뭐가 있어요? 인맥을 넓히기 전에? 목적이라는 게 있는 거라고요. 그렇죠? 목적 없이 여러분 사람 많이 알고 있는 건 개인 시간을 많이 뺏기고 있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내가 이거 하려고 했는데 내가 사업을 하는데 내가 뭐 하는데 아이디어도 있고 뭣도 없어. 그럼 뭐가 있어야 돼요? 돈이 없어. 그럼 투자자가 있어야죠.
투자자를 만나려면 두 개가 있죠. MEC 해보시라고요? 돈이 있는 투자자가 있고 현물이 있는 투자자가 있겠죠. 그죠? 투자라는 게 꼭 돈만 받는 건 아니잖아. 그죠? 그럼 돈이 있는 사람은요? 그럼 내 주위에 돈이 있는 사람은 알고 있는 사람과 모르고 있는 사람 이렇게 나누면 되잖아. 그죠? 그러니까 조사라는 건 어느 정도 자기가 딱 머리에 뭐가 보였고 나머지가 딱 조사한 거 그 전에는 뭐 할까요? 그 전에는 일단 프로파일링을 해야 된다고. 머릿속에 모니터링을 해서 대체적으로 이렇게 구성을 그러니까 매스 덩어리로 만들어 놔야 될 거 아니야. 인맥이라는 것도 이런 거예요. 저는 여러분 가끔요 투자 계획서를 써요. 제가 투자 제안서를 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사람을 만나려고요. 여러분 돈 있는 사람들이나 이 비즈니스맨들은요 만나서 만나는 게 아니에요. 만나려면 만날 이유가 있어야 되는 거야. 그죠? 근데 문제는 만날 이유가 없죠. 그러니까 방법은 뭐예요? 투자 제안서를 쓰는 거야. 그러면 돈 있는 사람들 제가 분명히 그랬죠. 돈 있는 사람은 사업을 하기보다 가지고 있는 자원을 이용해서 돈을 벌고 싶어 한다고. 그럼 이런 사람들은요, 이런 거에 대해서 많이 만나줘요. 보내라고 그래. 그리고 일단 자기가 괜찮다고 생각하면 오프라인 미팅을 한다고. 그럼 뭘 딸 수 있어요? 아니, 우리가 딴다고 하죠. 뭘 따죠? 그렇죠. 명함 딴다고 하잖아. 그렇죠. 그럼 여러분,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는 사업계획서가 어때야 돼요? 당연히 여러분 스케일이 커야 된다고. 그죠? 스케일이 커야지 뭐예요? 여러분 돈 갖고 있는 사람은 100원 넣어서 120원 벌을 거 하면 너나 하세요 라고 하죠. 그죠? 100원 벌고 200원 벌면 너나 하세요. 그죠? 그럼 100원 벌고 1000원 벌면 그럼 뭐라고 할까요? 1000원 벌고 100원 넣어서 10,000원 벌면 쉽게 막 갔죠? 근데 뭐 어때요? 일단 만나보자고. 그죠? 그러니까 사업계획서가 여러분 브로드하고 디테일하지 않으면 어때요? 일단 만나보자고. 되게 디테일하면 안 하겠다고. 그러면 내 목적이 안 나오죠. 난 뭐요? 명함을 따는 거죠. 그럼 명함을 따자. 그럼 명함을 만나서 얘기했죠. 그럼 나는 뭘 얻어요? 어마어마한 정보를 얻죠. 그죠? 여러분 딱 해서 그 말만 하고 딱 가는 건 아니잖아. 그죠? 내가 어떤 사업을 하고 뭐하고 하면 뭐요? 다음에 어떤 프로젝트를 집어넣으면 뭐요? 들어가겠다. 그러면서 그런 것도 배운다고. 내가 잘못 잡았구나. 얘가 나올 때 뭐요? 누굴 데리고 와? 얘한테 넣어야 되는 거야. 왜요? 얘가 의사결정을 하는 것 같지만 얘가 실제로 하더라고. 그건 내가 몰랐잖아. 이걸 뭐요? 찔러보기라고 하는 거죠. 그죠? 이런 용도로 투자 제안서도 쓰기도 한다고요. 왜요? 이거 여러분 그래서 요새 투자 제안서나 투자 기획서가 영업용으로도 많이 쓰인다라는 게 여기에서 나오는 얘기예요. 자, 가설사고만 하고 쉬도록 하겠습니다. 자, 총망라적 사고라고 하자. 이게 뭐죠? 이게 가설사고의 반대예요. 모두 다 조사를 해야 되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 기획서 쓰거나 뭐 할 때 정보 조사하다가 보면 시간 다 보내죠. 그리고 여러분 정보 조사하다 보면 대부분의 데이터가 안 나오죠. 제일 먼저 뭐를 해야죠? 정보 조사할 때 제일 먼저 해야 될 거. 가설보다 더 먼저 해야 될 거. 이 조사 왜 해요? 그죠? 배경이 아니야. 배경은 이유고 목적이 뭐냐고. 여러분, 제가 리서치 회사에서 근무하면서 리서치 통계조사 의뢰하는 회사들의 대부분의 목적이 뭔지 아세요? 백업 데이터 만드는 거였어. 진짜로요. 통계 데이터를 해가지고 의사결정하면 솔직히 내 입장에서는 걔네들이 바보지. 얼마나 경영을 못하면 나한테 물어보겠어. 내가 뭘 한다고. 왜요? 어차피 다 표본조사인데. 그 표본조사는 니네들이 나한테 돈을 얼마 의뢰했느냐의 문제고, 리서치 회사가 이렇게 킥오프 미팅 하자. 그 의뢰자하고 만나자. 만나다 보면은요, 바이어스가 엄청나게 들어와. 왜요? 뭘 하려고 하는지 다 알겠어. 오케이? 어떻게 해줘야만 얘네들이 웃으면서 나한테 돈을 주는지 다 알겠다고. 그죠? 이런 걸 안 하고 그냥 하는 걸 학술적 조사라고 하는 거예요. 순수하게. 순수하게 뭐예요? 여기 뭐예요? 오리 너구리가 뭘 먹으면 이런 거는 순수하게 들어가. 왜요?
그러나 여러분, 근데 여러분, 그것도 자본이 들어가면 안 들어가요. 왜요? 그 조사하는 목적이 거기에다가 건물을 지을 거라고 한다면 뭐예요? 우리는 뭐예요? 이제 이게 그냥의 문제가 아니죠. 그죠? 완전히 순수하게 학술적 목표가 있다라는 건 상관없는데, 비즈니스 차원에서 데이터를 조사하는 건 뭐예요? 대부분 그런 것들, 총망라진 건데, 일단 목적을 봐야죠. 목적을 하려고 하는 거예요? 안 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리서치 회사까지 의뢰하겠다라는 건 하려는 의지가 상당히 강한 건데, 뭐가 없는 거예요? 확신이니까. 확신이 아니야. 명분이 없는 거지. 여러분, 이 경영자는 확신을 자기 마음속에서 얻어요. 생각하기 반대말을 느끼기잖아. 늘이 느낀 걸 생각하는 거지 생각한 걸 느끼는 건 아니거든. 근데 창업자가 살아있는 회사일수록 리서치 같은 걸 의뢰 안 해요. 그냥 해요. 근데 전문 경영인들일수록 리서치를 하려고 그래요. 왜요? 두 가지 이유죠. 주식에 대한 확신, 그 다음 자기 확신도 있어요. 세 번째. 망했으면 어떻게 하죠? 망하면 이거 누가 책임질 거예요? 그죠? 이런 용도로 그 사업 시장이 커진다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지금 4대 강태의 문제죠. 그러니까 여러분 딱 보면 이명박 대통령도 책임져야 되지만 뭐야? 그거 괜찮다고 하는 학자, 언론 다 책임져야 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근데 여러분 이번에 국토해양부하고 그죠? 감사원하고 둘이 감사원은 비리 덩어리라고 했죠. 국토해양부는요 없다고 했죠. 근데 문제가 뭔지 아세요? 감사원이 왔을 때 현장에서 보여주는 것과 국토해양부가 왔을 때 보여주는 건 전혀 다르다라는 거죠. 감사원이 왔을 땐 감사원의 목적은 뭐죠? 감사죠. 국토해양부가 온 목적은 뭐죠? 우리가 한 거죠. 그러니까 우리를 감사하러 온 건 안 건지죠. 그러니까 여러분 두 개 다 전혀 다른 결론이 나오는 건 다른 팩트를 본 거잖아. 그죠? 이렇게 됐기 때문에 여러분 가장 좋은 의사결정을 하려면 누가 조사하는 게 좋아요? 시민단체잖아. 그쵸? 근데 시민단체는 이미 옛날부터 뭐야? 오염된다고 말을 한 거고. 그러니까 얘도 아니라면 당분간 한 명밖에 없죠. 외국계 업체들이죠. 외국계 업체를 누가 끌어들이고 하느냐에 따라 또 바이어스는 들어가잖아. 가설사고는 뭐부터 하는 거야? 여기서부터 생각하는 거야. 그죠? 그러니까 우리 직원들이 요새 회사가 매출이 안 나와. 그럼 뭐야? 경기 변동에 따라 회사의 매출은 하락할 수도 있다. 근데 이렇게 되면 여러분 좋은 가설이 아니죠. 그죠? 그러나 뭐예요? 소비자의 뭐에 따라서 가설이 뭐 할 수 있다. 그럼 뭐예요? 이 변수를 측정해 볼 수가 있죠. 가설은 한 부분을 때려 맞춰서 뭐예요? 나머지 걸 다 뭐예요? 추론해 보는 거예요. 자, 직관적 사고라고 하고 직관적 사고를 쉽게 말하면 뭐라고 할까요? 때려 맞추는 거라고 한다고요. 때려 맞추는 거. 여러분, 원래 정보조사를 많이 하는 사람들이 때려 맞춘다라는 이런 표현을 싫어한다니까? 실제로 그렇게 하면서도. 오케이? 이걸 뭐라고 표현해요? 직관. 직관이라고 안 해. 또 뭐라고, 이걸 또 누군가 뭐 파충류의 눈에다 뭐라고 말하는데 결국 뭐야? 때려 맞추는 거죠. 왜 때려 맞춰요? 그렇지. 모르겠는데 빨리 해야 되니까 때려 맞출 수밖에 없는 거잖아. 자, 가설을 뭐라고 하냐면 가정의 설. 가설. 또 다른 말로 뭐야? 아직 증명되지는 않았지만 가장 정답에 가깝다고 생각하는 게 뭐냐 이거죠. 그럼 여러분 가설 사고라는 건 뭐예요? 아까 말했죠. 해답부터 생각해보는 사고예요. 오케이? 자, 여러분 이거 아시죠? 나사가 화성에다가 뭐 보냈잖아. 가설이 뭐죠? 생물체가 있다라는 가설이잖아. 근데 조사를 해보니까 안 나왔죠. 근데 그 삽질을 하면서 하나를 알았죠. 새로운 가설. 물이 있어야만 생명체가 있다라는 걸 알았죠. 근데 여러분 이 데이터도 상당히 바이어스가 있는 거예요. 왜요? 우리가 알고 있는 생명체랑 지구 내에서 비교를 하는 것밖에 없다고. 그죠? 상상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전 우주에 물이 없어도 살아갈 수 있다라는 걸 뭐예요? 그럴 수도 있죠. 여러분 아세요? 우리가 알고 있는 공룡이 있죠. 이 모든 공룡은 부분으로 나왔지 풀로 나온 경우는 없어요. 별로. 그렇죠? 근데 나머지는 다 상상한 애들이 그려낸 거라고. 뭐에 입각해서.
지금 현 시대에 있는 거에 입각해서. 여러분, 랩터라고 알죠? 랩터라고 티라노자우루스 말고 무리 공격하는 애. 걔네들의 공격하는 모습은 늑대에서 따온 거예요. 그러니까 공룡이 이 나오고 뭐 나오고 뭐 나왔는데 나머지 이렇게 그리죠. 근데 여러분, 화석에서 절대 알 수 없는 게 있다? 근데 이것도 밝혀냈어. 피부 색깔은 몰라. 오케이? 피부 색깔은 모른다고. 근데 어떤 사람이 최근에 발견해냈어요. 뼈에 뭐를 집어넣으면 색깔이 나온다라는 걸 발견했어. 이 사람이 지금 그 작업해요. 뼈, 그거 있죠. 딱 그 뭐지? 모든 티라노자우루스, 모든 공룡의 색깔을 하려고 하는데 뭐야? 근데 그 화석에 그 DNA가 없는 애들이 대부분이라고. 해봤더니 뭐야? 뭐 빨갛게 나오고, 그동안은 누가 색칠했을까? 공룡 전문 화가들이 있어. 오케이? 걔네들이, 그러니까 이게 뼈 크죠? 그러면 이걸 빨간색으로 그린다고요. 왜요? 아무래도 수컷이랑 뭐 교배를 하면 빨개, 이 모든 데이터가 다 지금 현존하는 동물에 나온 거고, 플러스 하나가 더 들어갔어요. 뭐야? 장난감 시장. 그러니까 공룡 발굴의 모든 건 박물관에서 후원해주거든요. 근데 그 박물관에서 걷어먹이는 게 애들이거든? 근데 애들은 멋있어야 된다고. 그래서 뭐가 나오면 더 과장하고 훨씬 화려하게 그린대요. 왜요? 그렇게 해야만 뭐예요? 멋져 보이잖아. 그죠? 이것도 상당히 바이어스가 많은 건데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다라는 거고. 가설사고 예시. 한 번에 불을 킨 게 아니라 뭐예요? 수없는 반복 속에서 켜진 거죠. 실패할 때마다 뭘 배운 거죠? 새로운 단서를 찾아낸 거죠. 근데 왜 이렇게 할 수 있었죠? 얘는 이거 혼자 발명하는데 큰 돈이 안 들었잖아. 여러분, 요거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 알 수 있죠. 최근에 부자가 된 애들은 대부분 에디슨과 똑같은 일을 했다고. 프로그래머. 노트북만 있으면 수없이 실패를 해도 뭐예요? 비용이 안 드는 사람이었다고. 근데 토공에서는 이런 게 안 나와. 선박에서는 이런 게 안 나와요. 선박이나 이런 건 뭘 하죠? 일단 조그만하게 만들어보자. 그죠? 왜요? 이 테스트, 파일럿 테스트를 안 하고 크게 했다가 무너지면 그 손실이 어마어마하니까. 그리고 의료도 그렇게 안 하죠. 여러분 근데 하죠. 전쟁 때 마루타. 그죠? 임상실험을 그냥 환자들, 감옥에 있는 애들한테 그냥 해본다고요. 오케이? 자, 가설사고의 필요는 정보가 많으면 많을수록 올바른 결정을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정보를 뭐야? 아까처럼 가설로 뭐야? 5보다는 크죠? 이런 식으로 뭐야? 매스로 만들어 놔야 된다고. 이걸 마케팅에서 뭐라고 하죠? 마켓 세그먼트라고 불러요. 우린 뭐야? 20대에서 먹힐 거야. 그죠? 20대 중에서도 어디? 여자, 서울에 있는 애, 미혼. 그죠? 이런 식으로 해야만 뭐야? 뭐가 잡히거든. 이런 거를 브레인스톰 해줘서 가이드라인 잡아주는 사람이 누구예요? 회사의 상사잖아. 근데 거기도 엄청난 바이어스가 있죠. 여러분, 그 바이어스가 있다 없다라는 거, 그 사람이 되게 공부하는 사람이고, 사람이랑 바이어스가 덜한데, 공부 안 하고 맨날 술만 먹고 자기 경험으로 하죠. 그럼 상당히 바이어스가 있는 거예요. 왜요? 여러분,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설이라고 알죠? 그죠? 그거 아직도 보자. 근데 매슬로우가 1950년인가 40년도 사람이거든요. 그 데이터를 알고 본다라는 건 여러분, 매슬로우의 욕구단계설, 매슬로우가 본 사람이 2013년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근데 우리 그대로 적용하잖아. 자, 가설의 필요성, 정보조사의 한계, 빠른 실행력, 시간의 한계, 업무 효율성의 증대, 타임갭. 제일 큰 게 타임갭이에요. 타임갭이 이거예요. 자, 이때 봤죠? 3개월 후 변했죠. 그죠? 그래서 가설사고는 뭐예요? 이런 타임갭을 즉시 없앤다고요. 오케이? 자, 5분만 쉬었다가 계속 나머지 부분 하도록 하겠습니다.